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5천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매주 찾아뵙고 있는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제 34회차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벌써 34회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 이 자유대한민국을 전쟁의 포화로부터 지켜내고, 그리고 오늘날에 있기까지 호국 영령들 그리고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원래는 오늘과 같은 날에는 그 북괴 김일성의 남침에 대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규탄하는 성명서가 나와야 되는데, 나라가 얼마나 빨간 판인지 대통령 없는 현충원 추모식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 이 자존심을 이런 숭고한 날에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어이없는 지금 상황이 눈뜨고 보고 있는데, 이게 비정상이라면 비정상이겠습니다. 자, 오늘 34회차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는, 기존에 꾸준히 여러분들께 사안과 인물을 다뤄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한 순서로 기습적으로 여러분께 반가운 손님 한 분 모시고 자유로운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빨갱이 폭격기 광주 장 여사님 모셨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롱롱타임 롱씨 겁나 반갑습니다. 일단 방송 우리 스튜디오 어떻습니까? 처음 와보셨죠? 네. 어때요? 부끄러워요? 아니 잘 해놓으셨네. 예, 괜찮죠? 방송국 방송국에 같죠? 안 가봤어 나는. 여기가 방송국이에요. 아니 저런 큰 데는 안 가봤어. 여기가 대한민국 제일 큰 데가 될 겁니다, 장 여사님. 괜찮아죠? 그 중에 저 앞에 보시면 저 지금 화면이 우리 장 여사님 이제 지금 막 미국에서도 보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보고 난리예요. 지금 장 여사님 떴다 하면 몇만 명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뵙는데 그간 안부부터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예. 저야 항상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그냥 텔레비 보고 인터넷 보고 그냥 지나지 뭐. 아니 그나저나 우리 장 여사님은 체력도 자그마하신 분이, 연세도 있으신 내가 분이. 체해가지고. 근데 동해번쩍 서해번쩍 안정권이 가는 데는 다 나타나던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의리 있게 또 나타나십니까? 우리 대구. 요것을 내가 꺼내놨을게. 내가 그걸 마무리를 해야지. 5.18을 내가 꺼내놨잖아 그걸. 그러니까 이제 시작부터 그렇게 화내기 있기 없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가만히 내가 보니까는 나는 이제 이거를 여기 갖고 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문방구 하면서 이제 내가 5.18에 대해서 하고 김대중에 대해서 중요한 거를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붙여놨었어. 그런데 이거 쓸모가 없어서 이제 버리려고 그랬거든. 그래 내가 이거를 읽어보니까 요 이상한 것이 있더라고. 이것은 쪽간 있다가, 쪽간 있다가, 요거 이제 판도라 상자는 쪽간 있다가. 그렇게 지금 이거를 무거운 걸 내가 갖고 왔지.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제가 지금 요새 뭔 일을 못 봅니다. 우리 장 여사님이 뭔 사건과 사고가 터지면 그냥 득달같이 안 실장을 찾아요. 찾고 또 오늘도 어제 올라오셨습니다. 어제 또 올라오셔가지고 무거워서 간신히 갖고 왔다니까. 보따리 싸갖고 갖고 왔던디. 가방 하나 또 있잖아. 그러니까 자, 어제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현충원에. 현충원에 가셔가지고. 현충원에 가서 내가 얘기했지. 예. 5.18 수배자 여기 새끼 김호범 있다고. 그렇습니까? 이걸 지금이라도 잡아야지. 예. 국회의원까지 해쳐먹었잖아. 그러니까 5.18 뒤진 거지. 수배자라면 지금도 공개해야지. 진정. 지금부터 이래버리면은 에어컨 틀어놨지만은 오늘 또 날도 더운데 사장님 캄다운. 5.18만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이 모른다 하더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자, 오늘 현충원 가셨는데 아까 저랑 이야기 나누면서 달라진 현충원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 여사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내가 현충원에 옛날에 한 4, 50년인가 그때 갔었어. 예. 응?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무서워서 엄숙했었다니까. 예, 엄숙했죠. 그런데 오늘 가보니까 먹자판인지 뭔지 진짜로 내가 웃기더라고. 내가 놀러 온 사람들이요. 저희가 공원이 아니고 우리의 영령들이 영령에 계시는. 내가 한두 사람 모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데 가서 엄숙하고 또 옛날부터 제사 음식 같은 거는 간단히 해서 거기서 산소에서 짐스 먹으라고 다 이렇게 논아주고 난 집으로 안 갖고 왔어. 요즘 사람들도 먹다 지그지그 다 싸갖고 가잖아. 그게 어디 집안에 문중에 그 묘나 찾아가면 그렇지만은
특히나 평일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에는 나라 지키다 영면하신 열사님들이 안장에 계시는 곳에서 갈 땐 또 엄숙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여사님 그 지적사항을 듣고 나 그런 줄 아주 깜짝 놀랐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어디 공원 놀자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지그집으로 가져가서 먹고 누구 줄 거 아니야. 여사님 그게요 그만큼이나 지금 이 나라 꼬라지가 애국 충정 이 순국 열사분들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다는 잘못 배웠다니까. 내 얘기는 잘못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 근데 우리 장 여사의 말이 하나 허투루 들을 것이 지금도 없더라고. 안 그래. 초살집 같은 데 가서 박수 치면 누가 좋아할 거예요. 그런 게 그런 데 가서 슬픈 내세거리 아직 가서 웃고 그래봐. 누가 좋아할 거냐고. 그렇지만 사람이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해도 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 현충원에 가서 그렇게 밥 같은 거 많이 싸갖고 와서 그냥 먹는 사람 뭐 있어? 그런 게 그냥 어디 놀러 소풍 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이스박스까지 끌고 왔더라니까. 아유 우리 참 나 이거 참말로 웃음이 나다. 이거 장 여사님이 우리 여사님도 웃으면 안 돼. 아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다니까. 응? 그러니까 뭐라고? 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예.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다고. 그런 게 정말로 큰일이요. 아이스박스까지 끌고 왔더라니까 그러니까. 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주제를 그러게 하셔야 우리나라는 합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다 해도 잘못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나쁜 버릇은 금방 배운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게. 그래갖고 내가 승질난 이유가 뭔 줄 알아? 아니 이거 조금 이따 해라고. 여사님 순서가 있어. 방송에 순서가 있단 말이요. 그걸로 말해. 예.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은 이 자유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목숨으로 피로써 이 나라를 지키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엄숙해야 되고 이분들의 값진 희생을 우리 후대가 기억을 하고 우리 또 태어나는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엄숙한 날인데 이게 뭐 소풍 오대기 어디 아이스박스 끌고 와가지고 거기가 어디 밥 먹고 놀고 노래 부르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장 여사님의 옳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지를 하고 엄숙하게 숭고하신 열사분들의 영면을 기리는 그런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따 저도 근데 오늘 대통령도 안 왔잖아. 어떤 그것이 그러니까 뭘 내가 대통령이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 그랬어. 예. 지하철에서부터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문재인이 현충원에 못 오게 해야 된다고. 그거 와서 지가 뭐 대통령이라고 뭘 저기 하가 그냥 그게 안 하는 게 미국.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대. 천안인가 뭐 대전인가 어디로 갔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파로 운전인 것이 문재인이 안 올 줄 알았어요. 대통령이라고 하지도 말어 여사님. 그러니까는 내가 현충원에 왜 지가 대통령이 안 와? 그러니까 보시오. 이제 이것이 오자네. 오면은 이 현충일이라는 게 그렇거든. 6.25 때 돌아가신 우리 군인들 그리고 이제 참전 용사분들 이런 순국 열사 호국 영령을 기리는 날이요 여사님. 근데 오자네요. 그러면 오면은 6.25로 왜 죽었어? 왜 돌아가셨어? 김일성이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북괴의 남침을 갖다가 규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맞아 죽을 거면 못 왔잖아. 그러니까 못 온다니까 이것이 그런 놈이요. 참말로 내가 안 올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냐 이거예요. 대전인가 어디로 갔다고 그러더라고. 거기는 조금 덜 하거든. 매스컴도 덜 하고.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없는 거요. 지금 참말로.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내 얘기는. 무엇이 문제예요? 확 이야기 전해주세요. 능력 없으면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며. 군인 가지 말아야지. 뭐하러 군인 가서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겠어. 그럴게요. 현충원에 가서 지가 낯짝 들고 진짜 이거 땅을 우리 호국 그 영령분께서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아. 피눈물을 흘리고 땅을 이게 지금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남편 돌아가셔서 그쪽에 꼬부랑 할머니들도 많이 오셨더라고. 그런 사람 얼마나 불쌍하냐고. 에이고 우리가 지금 문재인 내가 봐도 문재인이 거기 나타나면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내가 봐서. 그럴게요. 맞아 죽을 게 배서 목숨은 기. 그렇게 못하는 게 왜 내가 봐도. 그죠? 자기 의무적으로 안 오면 안 되지 안 그래?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게 안 하는 게 그렇게 모질라는 거지 내가 모질란 봐서는. 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있는 값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문재인한테 가서 수사하라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있어 보시죠. 자 이제 여사님은 99가지가 좋은데 딱 한 가지가 안 좋더라고. 성격이 급해. 자, 내가 요것 때문에 왔다니까. 그 시간 충분히 드린다고요. 자 오늘 그리고 저는 우리 장 여사님께서는 현충원을 가셨는데 저는 광화문 집회를 갔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가서 큰 빅딜을 성사시키고 왔어요. 무엇이냐? 서정갑 전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 5.18
지만원 박사의 북한 특수군 침투는 모두 거짓이다. 503 GP는 모두 거짓이다. 땅굴 없다. 이것과 관련한 인터뷰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묻고 공개 토론하자. 프레스센터에서 이렇게 하기로 제가 공식 인터뷰를 손영갑 전 의원한테 그 이제 우리가 영상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우파의 캐캐묵은 헤게모니 싸움 이제 종지부 찍어야 되고 그것은 다소 양자 간의 어떤 이견 조율이 안 된다라 그러면 국민의 심판과 국민의 이 판단에 맡겨야 될 문제고 각자의 주장으로 공개석상에 기자가 아니고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맡기고 각자 주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셨거든요. 지만원 박사님 또 보시고 바로 콜을 하셨더라고. 아마 조만간에 요 방송 통해서 서정갑 의원께서는 약속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또 문자를 보낼 겁니다. 해서 조만간 세기의 빅매치 닥터지 그 다음에 닥터서 요거 이제 5.18 관련해가지고 우리 캐캐묵은 헤게모니 싸움 이거 딱 몽땅 거려가지고 싸움을 종지부 찍고 우파끼리 그만 싸우고 빨갱이 타도로 앞장 서자고 제가 이제 선구자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감투를 쓰면 좀 맛없을까? 하여간 그렇고요. 자, 또 한 가지. 여사님 나 이번 주 일요일 날 나 외부 강연을 갔네. 나 이제 그만큼 대부러 잘한다니까. 대구를 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그 드물어. 무엇이 드물어? 안정권 같은 사람 드물어. 왔다 진짜로? 드물지. 네, 제가 이번 일요일 날 대구 소재의 중형 교회에 외부 강연을 갔습니다. 근데 난 깜짝 놀랐어. 그 교회에 거기 교회는 정말 제가 이제 교회 실명을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강의 자료로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는 그냥 애국의 피가 대구의 뜨거운 끈적끈적한 그 애국의 피가 대구 사람 많이 왔더라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교회를 내가 가고 강의를 했단 게. 근데 거기에 정말 많은 10대부터 30, 40대 청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또 이 정신교육 딱 시켜주고 왔잖아. 내가 봐도 말도 잘하고 올바른 소리 잘해. 그러니까 이제 살다 이제 안정권이 강의도 하는 이제 끝발이 됐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단체분들은 저희 뉴스타운에서는 적극 의식화 교육, 그리고 국가 간 교육, 두 손 팔 붙이고 뛰어갑니다. 아따, 내가 출세했다는 거 격세에 지감을 느껴버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장 여사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또 그겁니다. 5.18 포함해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내 얘기 들어봐.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모여놓은 사람 있나 나와보라 그래. 네, 그렇게 응? 동아일보는 뭐 다 신문 모여놨다 그러네. 그 나도 이제 그 전에 이제 5.18하고 이제 저기에서 김대중하고 5.18하고 또 그 뭐요 정치권자들 저기 하고 대강 해서 내가 이걸 항상 우리 집에 이런 걸 팔잖아. 네, 문방구 하셨잖아요. 저기 한 사람 이런 거 아까워서 못 샀어. 근데 이제 우리 집에 파니까 내가 이걸 모였다니까. 그래갖고서 인제서 복도 볼만 하더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을 조금 해줘야 돼. 이제 우리 이거는 뭐 스크랩이 뭐예요? 영어는 내가 할게. 내가 뉴욕하니까. 자, 우리 장 여사님이 어저께 밤에 급히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안 실장 니 어디냐? 언능 방송을 하자 하고 들고 오셨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게 이제 장 여사님이 문방구를 광주에서 하셨어요. 40년 하셨죠? 예. 하셨는데 요게 5.18 그리고 거짓 민주화 관련한 예전 신문을 일일이 이 재밌는 기사가 엄청 많아요.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책이 몇 권보다 낫다. 다 별것이 다 있더라고. 뭐 박지원부터 해갖고 이해찬부터 해갖고 요거를 싹 스크랩을 해가지고 요것이 한 권도 아닙니다. 하나, 두 개, 저쪽에 세 개. 우리 집에도 몇 개나 있어요. 몇 개나 있더라고. 무거워서 못 갖고 갔다. 사실은 요것이 거의 세종실록이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보다 나서 요거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5.18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 장 여사님이 이제까지 거짓 민주화와 참과 거짓의 싸움을 하신 겁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기사를 몇 개 갖고 오셨길래 방송에서 소개도 시켜드리고 무엇 때문에 광주 장 여사는 도대체 이런 것을 하냐 이런 진솔한 이야기 한번 재밌게 전전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 지금 종교인들이 그 뭐 저기 지식인들이 그 지들이 잘났다고 지금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근데 나는 배우들 못했어도 다백만원이나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불교면 불교, 천주교면 천주교, 교회면 교회. 나마냥 전도 많이 한 사람도 없어. 애들 어렸을 때 내가 교회 다니라고 다 전도했거든. 아, 그렇습니까? 나 전도 많이 했어. 그랬는데 그때 나는 바쁘니까 못 다녔지. 마음속으로만 믿고 기본적인 내가 다 알고 있지. 다녀야 돼. 그런데 여기 스님들 저기도 내가 어찌나 다 모여놨잖아.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나는 그 전에 모여놓기만 하고 별로 안 보고 그냥 책도나 사다 보고 나 필요한 것만 보지 나 끝까지 안 봐. 근데 네. 요 볼게 이 상황이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요 김홍업 있잖아. 김홍업. 네. 김대중이 둘째 아들. 김대중의 둘째 아들. 나는 김홍일이가 그 사람만 저기 배모를 한 줄 알았어. 첫째 아들만. 근데 요 수배자라고 딱 이게 나와 있더라고.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읽어볼게 한번 읽어줘봐. 내가 아주 읽어줄게. 이런 거는 대한민국 누구한테도 없어. 또, 예, 요것은 또 대한민국 누구한테도 없어. 아니 자기 자랑을 자기 입으로 오면은 맛이 없단게요. 내가 해드린단게요. 아니 그렇게 서울 사람은 모른다니까. 그렇게 국회의원을 해먹은 거지. 그런 게 보십시오 여러분. 장 여사님을 보면 안정권이가 사투리가 터진다니까요. 대한민국에 교수고 지랄이고 간에 요런 거는 장 여사님밖에 없어요. 요 보시오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쪼가니 요탁 일면 읽어줘. 이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5.18 수배 전단 27년 만에 첫 공개해가지고 이제 이 기사가 그거예요. 진상 밝혀달라 시민이 기증했대. 68명 명단 사진 실려 직업 수배사 인상 차기 등을 정리해가지고 경찰 검거용으로 제작됐다. 요거 신문 기사가 쫙 나왔어요. 1980년 5.18 항쟁 뒤 경찰이 작성한 시국사건 수배자 전단 3장이 드디어 공개됐다. 뭐 쭉쭉쭉쭉 했는데 6월 며칠 날 저기로 수배됐다잖아. 네, 수배가 됐는데 그거에 여기 김대중의 둘째 아들 김홍업이 50년 1월 22일생, 그 다음에 뭐 김대중 뭐시기 비서, 그 다음에 백이선. 그 사람도 국회의원 해먹었대야. 백이선 요 세 명이 당시에 이제 요 지명 수배자에 포함이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제 신문 스크랩을 했는데 요때 당시에 이제 장 여사님이 보시기에 요 김홍업이가 몇 살이었다? 1980년도에. 나도 모르지. 50년생이라고 돼? 네, 그러니까 이제 30살. 그러면 30살인가 29이지. 예, 29. 29살이었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둘째 아들이 요 5.18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가담했지. 예. 거기 수배자 썼어. 그랬는데 지워버렸어. 예. 역사는 민주화로 기억을 하고 서울 있어요. 사람은 모르지. 이거는. 서울 사람은 모르죠. 광주 사람 그리고 말지. 저 백이선이라는 사람도 지명수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해먹었대요. 예,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해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5.18과 관련해가지고 잉크에 조금 족적 좀 남긴 사람들은 다 한 자리씩들을 했더라고. 그죠? 예?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자료 어? 겁나 많아요. 아, 이런 거 그런 게 다 있는데 뭐 내가 얘기해서 뭐야. 그러니까는 내가 요 5.18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저 여자가 뭘 5.18 갖고 지가 뭘 한다고 저기라. 거기 나는 이제 5.18에 대해서 대강만 얘기 말로만 해주려고 그랬지. 내가 네. 그런 거 뭐 어떻게 그 능력도 뭐 저기를 하겠어. 근데 지만호 선생님이 자꾸 그러니까는 이제 나도 이제 계속 이런 걸 한 거지. 예. 그래서 인제서부터 이해찬이가 요걸 뒤집어 놨다잖아. 그 이해찬이 뒤집은 것과 관련해가지고 여사님이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거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 예. 이해찬 저기가 문재인이 유튜브 방송 처음 생겼을 때 기자가 물으니까는 자기는 5.18하고 아니 광주하고 그 관련이 없는데 충청도 사람이야. 충남 청양인가 예, 어디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어디 예. 면장 아들이라고 그러대. 내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 그걸 다 그랬는데 아시네. 예. 나 그런데 의심은 안 했지 나는. 충남 소재의 면장 아들인 이해찬이가 그 사람 관심이 없었는데 예. 자기가 말했어. 5.18 뒤집어 저기를 했다고 저기 예. 내라는 뭐 사건을 2년 6개월 저기 하고서 그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예. 내가 와서 얘기를 해줬잖아. 예. 근데 국회 가니까는 자기가 얘기를 했대. 네, 뭐라고? 자기는 그 광주 가보도 안 했는데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줬다고. 그러니까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해찬이가 지 입으로 지는 광주에 당시에 5.18 폭동 가도 안 당시에 했대. 가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18 유공자가 되어버렸다. 됐다고. 지 입으로 이야기. 문재인이 지우로 그랬잖아. 그렇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랬어.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니 그러고 어떻게 추미애하고 저 문재인이가 5.18 유공자예요? 그렇게 경상도 말이요. 것들이. 그렇게 어? 말이요. 그럼 나도 해줘야지. 안 그래? 아니 나는 전화선들에 나는 안 해줘 그러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와요. 국민들 다 해줘버려야지. 그런데 요것들이 사기친 거 아니야 지금. 사기친 거. 이거 다 거짓말쟁이들이요. 그러니까 요걸 새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예. 부산금 타먹으면 그까짓 거 그냥 부산한 게 줬다 그지 줬다 지고 줘버려. 그치만은 어떻게 공직자 뭐 시험 볼 때도 저기 하고 뭐에 저기 할 때도 그렇고 10조씩 먹고 들어가는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지그자식만 묻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말도 아니야. 5.18은 새로 저기 해야지 안 된다는 거야. 그래 5.18을 저기 하려면 나를 저기 하지. 그 내가 신고했잖아. 어?
국회 못 오게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정의를 바라고 진실을 이번에도 지들끼리 공청해냈다는데 지들끼리 백나라 이거 음모론뿐이 안 된다는 거. 아, 보수하고 합쳐서 해야지. 지들끼리 백나라면 돈만 들어가는 거지. 그거 공짜로 하는 거예요? 광주에서 올 때 차배절 해하고 밥 사먹이면서 이렇게 온다니까? 아따 여사님 싸가지고 없는 놈의 태극기가 새끼들. 떨어져 버렸어. 차배절하고 밥 사먹이면서 그렇게 온다니까? 내가 네. 그거 모르고 간디? 그러니까요. 나 고속버스 타고 올 때 지들은 차배절 해갖고 와. 아주 꼴값들을 떨어요. 그게 무슨 돈이야? 국민 세금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게 여사님. 올바 재단에서 낸 거 아닌데 세금으로 해야지? 그게 여사님 김기식이라고 드루킹 알아 그놈도 내가 그놈 좌파잖아. 좌파인데 그것도 그전에 지가 시민단체 못 썼어.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 나이가 얼마 안 먹었단 말이야. 알아 나도 내가 그때 그런 5.18 당시에 중학생뿐이 안 됐어. 근데 그것도 5.18 유공자란 말을 하더라고. 아, 그렇대? 그렇게 그거는 또 못 들었는가? 그렇게 참여단체 있잖아. 예. 그것들이 다 좌파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5.18 잘못됐다고 참여단체 아니 광주 그 김기식이는 고향이 경상도인데 경상도 소재 중학생이 80년도 5.18 폭동 당시에 지가 뭔 상관이라고 지금 유공자예요? 광주에 그렇게 참여단체라고 있어. 거기다 제일 먼저 내가 신고를 했어. 이거 5.18 김대중 책임이라고. 자 김대중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단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단체.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그 김기식 그 사람 예. 내가 많이 봤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 유공자 민주화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기생충 새끼들이 밥을 벌어 처먹고 사는지를 알 수 있고 이거 다 우리 돈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희생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정작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고 이런 개새끼들이 받는 세상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경상도 놈들이 보도 안 하는 놈들이 왜 어떻게 5.18 유공자냐고 내 얘기는. 그런 게나 말이요. 그럼 어지간히 똑똑한 놈은 다 처먹었네벼. 그런 게 해쳐먹였나 봐요. 추미애는 뭐예요? 어? 추미애는 그전이 그렇게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되냐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도 지가 거들먹거리고 돌아다니잖아. 어? 왜 그러고 살까요? 그것은. 그거하고 그 심상정인가 그거. 그거는 유공자가 몰라도 그것도 5.18 민주언덕이라 큰 소리 빡빡 일단 민주화 나불나불 되는 것들은 다 5.18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의당인가 요것들이 문제가 크다는 거야. 심상정 지가 뭐 저겠다고 그거 정의당 저기잖아. 조만간에 이석기 그 새끼도 나오는 갑던디. 나왔잖아 안 나왔어? 나온다고 한상열이가 신문에 나오고 지금 이석기는 빼주려고 이제 발광짓을 하는 갑더라고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이거 정의당하고 응? 정의당하고 저 민주당하고 저 관계 갖다 써붙이는 거 봐봐. 뭐 이상하게 써붙여놨던 게. 근데 그 더 이상한 건 뭔 줄 아는가? 뭐시오? 강주가 얼마나 커 광역시잖아. 예. 요 한국당 보수적인 국회의원이 없다네. 그 말이 되는 소리요? 전라도에 없어. 이정현이 한나 있었는데. 그렇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수해놓고 주들 민주당만 싹쓸이 하냐고 내 얘기는. 응? 김대중이가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5.18 아니 그 광주 사람들은 문제가 생각하는 게 되게 이상하다는 거지. 이것이 예산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우리가 휴전선을 딱 갈라놓고 2부 남한 이렇게 나눴는데 남한 내에 북계가 또 있다고 보면 돼. 광주가 자 북계는 김일성 빼고 없어 정치인이. 오직 김일성 99%거든. 근데 전라도가 똑같아.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냐면요. 형제끼리도 의견이 갈려. 여사님 그러잖아요. 여사님하고 나하고 친하게는 하지만 우리끼리 또 싸움도 하잖아요. 근데 틀린 그런데 100명 중에 말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는 한 명 빼고 99명이 김대중을 찬양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내 말이 그 말이야. 선거하면 90% 이상이 나온다는 건 그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의 노예라는 게 달리가 아니라 김대중이 100점짜리라도 100점짜리 인간이라도 흠은 있기 마련이고 의심해야 되는 것이 내 말이 그 말이요. 기본인데 전라도 인간들이 얼마나 사상적 노예냐면은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연구해 보지도 않고 그냥 김대중 말은 그래, 무조건 전두환이 나쁘다 이거요. 아니, 그렇게 전두환이만 나쁜 게 아니라 아니 김대중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에 맞지 않는 인간들이 정작 김대중을 알지 못해요. 아이 그러니까 김대중 큰아들이 내라는 뭐 사건을 저기 구속됐고 그렇죠. 5.18 수혜자라는데 둘째 아들이 예. 김대중 가첩이고 그럼 이 사람들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까 그거 있더만. 근데 호남의 영웅이라고 그래. 예, 아까 아이, 그것도 있대. 참나. 그 김일성이가 그 이야기했던 거 어디 있어? 여사님 위치 그거 어느 찾아봐. 그 있잖아 김일성이가 그 정치권 쪽에 있을 거야. 어디 있어? 그렇게 거기 뭐라 그래? 그거는 뭐 저 네. 많이 내가 돌렸어. 아 돌렸는데 여기는 한 번도 안 보여줬어. 어디 있어? 빨리 몇 페이지요? 그 아까 편지 있더만. 아이 내가 그거 외워. 외워? 뭐라 그러냐면은 네. 김대중이가 수염을 딱 이래 저기 하면서 예.
김대중 말은 안 하고 네가 양쪽에서 돈을 받아먹고 입을 싹 씻는단 말이냐. 딱 예. 그렇게 했대. 김일성이가 이야기를 김일성이가 했지. 한 얘기요. 그러니까. 그거를 황장엽인가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줬어. 여기 있네. 아닌가? 거기 있네. 그건 아니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살아생전에 황장엽한테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안 했지만은 김대중이라고 예상되는 그게 이름을 두고 기록이 싹 써있다니까. 네, 그런 걸 그지. 네가 남한에도 돈 받아 처먹고 북한에도 돈 받아 처먹었는데 응? 쌩을 까냐? 이런 말을 김일성이가 그만 생전에 그걸 내가 그 친작 오리나 쓰고 있다. 그런게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김대중은 유력한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죽었을 때 현충원에 왜 갔는 줄 알아? 여기 있네. 응, 그거 있잖아. 여기 언젠가 황 선생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김일성이 나오면서 김정일 보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으면서 김일성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웃었대요. 그래 두 군데서 받아먹고는 이렇게 수염을 씻더란 말이지 하하하 하면서 수염 씻는 행동을 하는데 그 두 군데서 받아먹었다는 인간이 김대중을 놓고 한 이야기 아니요. 그죠? 그렇지. 네. 아이 김대중네 북에 딱 써있다고 그러더라니까. 북에 써있다고? 어디에서 내가 봤어 그 전에. 네. 뭐 김뭐라고 저기서 저거 써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어디가 어딘지 나오면은 나중에 또 그 들려주시고. 송두일인가 뭔가 그거에서 나왔나 하여튼 뭐가 나왔어. 내가 그 송두일도 옛날부터 어디 났어. 예. 송두일이가 뭐 저 독일에서 기자 써, 저 교수를 하잖아. 빨갱이 새끼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송두율은 그냥 빨갱이 새끼인데 그러니까. 여기 또 기사 있더라. 송두율이가 대법원에서 무죄인가? 뭔가 받았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다시 독일로 갔다잖아. 예, 명백한 이 빨갱이 새끼를 갖다가 대한민국 대법원이 풀어줘 버렸어. 그렇게 저기들이 다 풀어줬대요. 예. 근데 송두율이가 대법원에서 그 판결 뒤집은 게 이 새끼가 간첩 혐의가 없다, 무죄다 이게 아닙니다. 방북이나 이런 북한을 왔다리 갔다리 한 것이 대한민국에서 허가 안 한 통행증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뭐 통행증 관련해가지고 무죄를 증거 뭐 완성, 미완성이라고 파기한 거지 이 새끼가 간첩 혐의가 없다 이렇게 무죄를 내려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독일로 내보내버렸다고.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 꼬라지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치인들이 문제가 되는 게 그거요. 예. 내가 고발을 했으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 안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조사 안 했습니다. 그럼 법치국가 아니죠. 그렇죠. 강주 가서 내 또 고발했어. 그래갖고 저 박근혜 저기한테 내 상구장 냈냐고 확인까지 광주 법원에 가서 했습니다. 예. 그때 보냈다고 합디다. 받았다고 전화했대. 예. 그러더니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날 나한테 기각이라고 따고 왔어. 응? 고발을 했는데 기각이다. 재판을 해보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했다니까 조사도. 그러니까 이런 나라예요. 그렇게 요요 법치인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나는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잘나고 무서운 줄 알았어. 인제서 딱 보니까는 법을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오? 그렇죠. 법치인보다 더 위대하게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딱 안 그래? 맞네. 그러죠.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맞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고 저기 한 거지. 원래 법이라는 게 못된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아 내가 무슨 일이나 있으면 지도 그냥 있었을 것 같어? 그렇죠. 근데 왜 잘못이 있다고 고발한 것을 조사도 안 했을까? 5월 저기 김대중이라고 간첩이라고 고발해도 안 하고 우리 집 가정 파괴명을 해도 조사도 안 하고 있지라고 앉았다니까. 그러니까요. 나 지금 강주 살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 말놈의 새끼들 없다. 그러니까 이 강주 사람들은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 여자 뭐 해저라나 하면 강주 사람은 거짓말해서 여태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자, 새끼. 그러면 우리 장 여사님께서 김대중에 대해서 간첩이라고 한번 고소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간첩이나 우리 집 가정 파괴으로 고발한 거 김대중 간첩이라고 말을 했지. 그렇죠. 우리 집 가정 파괴으로 고발했어. 예. 전라도 것들 당했을 게 이놈이 호남 영웅이라고 고발한 거지 김대중은. 근데 왜 조사를 안 했을까? 그 미친놈들이지 그랑께 미친놈들이지. 응? 김대중이가 가정을 파괴시켜 버렸네요. 전라도는 그놈이 호남 영웅이라잖아. 그렇게 그러니까요. 내가 전라도 놈도 다 때려 죽여버려도 내 맘 안 풀리니까 나 김대중 고발한다고 딱 우리 집 가정 파괴으로 내 고발했어. 응? 논리가 완벽하지네. 내가 그런 거 모르고 갔는가? 내 그럴게요. 법치인 아니래도 그런 거 다 알아. 응? 예. 그래갖고 내가 저기 노민한테도 그랬잖아. 그 사람 간첩이니까는 저기 또 북한에 가더라도
누를 봐가느니 하지 말아라. 그저 갔다 와서 자살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장 여사님 말을 들었으면 노무현이가 죽을 일이 없는데. 죽을 일 없고 나 불러서 따졌어. 왜 죽었겠어? 그러니까. 응? 당신 지금 뭐냐? 이거 민주운동으로 끝난 거 뭐냐 지금? 5.18을. 그러면 이제 자살할 필요가 없지 안 그렇겠어? 그렇죠. 장 여사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노무현이가 죽은 건 내가 아니지. 자꾸 5.18 했으니까는 지들 정치권들 싸워갖고 야당하고 저기 한나라당하고 싸우고 지랄병들 하더니 이제 탄핵을 노무현이 탄핵을 시키네 어쩌네 해서 열린우리당 그때 작살나게 생겼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랬다니까 내가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내가 그걸 자꾸 저기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내가 할 줄은 몰라 지구같이 큰 소리 쳐서 진작 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김대중이 죽고 나서도 김대중의 망령이 이렇게나 대한민국 호남 땅에서 안 씻기는 이유가 뭐냐면 김대중 시체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우리 이야기하면서 그 누구요? 그 김대중 시체팔이 중에 하나가 요새 되게 깝치고 다니는 그 백기족? 백은종이. 백은종? 예, 이런 놈들이 그 인상 쓰고 전두환이 저 집 앞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내가 승질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뭘 알도 못하면서 지가 5.18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정작 이런 새끼들 소갈딱지를 까보면 그러니까 기자가 잘못된 아니 거지, 예사님 그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새끼들 소갈딱지를 딱 까보잖아요. 전 잘 알아요. 그 인터넷에 이 내가 새끼들은 올려놨어. 양심이 없는 새끼들. 이 새끼들이 김대중을 존중을 하냐? 그런 거 없어. 깜빵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깜빵도 갔다 왔고 이제 그 김대중을 진심으로 존경해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아니라 김대중을 그렇게 빨아제끼니까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고 댕기는 짓거리야. 걔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어. 5.18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 쓰잘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지 안 그렇게 해서? 그렇죠. 거기 전두환이고 그 앞에 가서 그 시위하는 데 가서 막 그냥 막 인상 쓰고 야단을 하고 앉았대. 나한테 그건 한번 누구요? 통일대교에서 뒤지게 혼났어요. 백은중하고 또 누구 있어? 이름 뭐예요 그러면은? 김어준이. 김우준 말고 또 하나 있어 뭐요? 아니 내가 우치게 알아요. 김우준하고 비슷한 거 있어 그 저기 그것들 보면은 말하는 게 그 틀려먹었더라고 내가 봐서는. 대한 기본도 안 됐어요. 자 이런 놈들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김대중을 빨면 돈이 되니까 전라도 인간들이 아직까지도 김대중을 인간적인 존경하는 인간들 몇 없단께요. 김대중을 영웅화시키고 빨아가지고 성역화시켜야 돈이 되니까 비겁하게 돈 잔푼에 부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 아니 그러고 5.18을 고발을 하면 나를 고발해야지 왜 돈이 안 나올까 봐 지금 고발을 못하고 앉아는 거예요. 네. 그 내가 신고했잖아. 네. 그러고 여기 기자들한테 말해도 이놈 새끼들은 내 말 안 듣는다 이거. 그 주들끼리 백날 한번 모아가냐고. 그렇죠. 광주 기자들한테 내가 그 상탄 놈들한테도 몇 번 하자고 KBS도 지난번에도 갔다 왔다니까. 자 여사님 우리 그러면 여사님이 먼 길 광주에서 올라오셨는데 우리가 또 요 시간 우리가 또 막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5.18 다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여사님이 또 저번 방송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새로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들은 내용이 반복되시면 복습하시면 되고 안 들은 분들이 계시면 새로 들으면 돼요. 자 여사님 당시에 5.18 당시에 여사님 광주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치. 뭐 하고 계셨어요? 문방구 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문방구 하고 계셨어요. 그 5.18 1980년 5월 18일 뭐 그때 당시 한번 착 한번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줘 보세요. 뭔 일이 어떻게 터졌고 그때는 별일 안 이제 했는데 다 나왔는데 뭐를 해. 5.18에는 그러니까 강주 예. 사태를 딱 끝났는데 예. 뭔가 하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 군인하고 경찰이 셌다니까. 예. 응?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사람 배운 사람이 없었어. 예. 멍청이 갖고서 옛날에 뭐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여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많았었다니까. 그렇죠. 응? 예. 그렇게 요놈들을 5.18로 뒤집어놓은 거지. 폭동을 갖다가 민주화로 광주 사태는 딱 끝났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그런 것까지 다 그 사람도 내 옆에 와서 슬쩍슬쩍 옛날에 누군가 내 옆에 와서 얘기를 해줬어. 자기가 그 5.18 때 수사관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 예. 근데 강주 가서 보니까 처참하고 말이 안 나오더라 이거요. 예. 그러니 이제 그때 법으로 해서 강주 사태는 딱 끝난 거지. 예. 어떤 놈이 장갑차 타고 가던 놈인가 교도소에 들어간 놈인가 그런 거 안 따지고서. 예. 응? 그러니까 이제 수사 기록 같은데 대강 기록을 해놓은 거지. 예. 그랬는데 이 시민군에서도 지들 신원이 확실히 밝혀지면 사형감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대강 정리를 해놓은 거지. 근데 지들 알고 있었지 모르고 있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7년 후인가 10년 후인가 민자로 뒤집어 갖고서 딱 조사찬이 저기 했다가 들통난 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도 이제 알 만큼 아는데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때 당시 5.18 기간 당시에
뭐 가까이서든 무엇이든 간에 현장에 계신 거예요. 어찌다 했든 간에 우리 장 여사님은 다 기억은 안 나실 테지만 그러니까 저번에 깐난 아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그 수사관이 말했듯이 광주가 그토록 여사님이 보시기에도 무슨 뭐 아비규환으로 처참했습니까? 옛날엔 차가 없었다니까요. 네. 지금 마냥 차가 이렇게 많들 안 하고 예. 우리 동네에는 차가 많이 못 다녔어요. 여기가 좁아갖고 1차선이라. 예. 근데 이쪽 옆에가 이제 지금 저기 한 데가 2차선이라 이제 그리 차가 와서 대모도 그쪽에서 했는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만 들었지 나는 그쪽엔 안 갔지. 예. 근데 이제 나는 텔레비가 있었으니까 텔레비로 봤지. 시체 같은 거 늘어진 것도. 예. 응? 나중에 그렇게 나는 전두환이가 나쁜 놈이다. 그린 줄 알았지. 그 지금 여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체가 늘어져 있고 이거는 5.18이 다 정리된 이후에 이후에가 아니라 그때 21일 날인가 22일 날인가 그때서부터 막 이제 네. 도청했다 시체를 늘어났었다니까 줄 세워갖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고의적으로 그러는지 모르지. 그렇게 그게 이제 전형적인 시체팔이를 한 거예요. 공작을 했다고 봐요 저희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거를 강주 사태를 민주화로 뒤집어버린 새끼들이 어떤 장난질을 하고 있냐면 그 이해찬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계엄군이 화려한 휴가 포함해가지고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의 저항을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그냥 시민한테 따발총을 쏴서 다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시민의 평화적인 저항을 이게 중요합니다. 저항을 전두환은 사실 별 상관도 없는데 전두환이 광주 그냥 싹 다 죽여버려 해가지고 와서 그냥 헬기에다가 발칸포를 장착해서 임신부고 가슴 젖가슴을 도려내고 와르르 쏴 죽여버렸다. 그러니 광주는 군부에 의해서 탄압받은 그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것이 아니더라고. 내가 이걸 그렇게 보니까는 해달라고. 요것이 5.18 때 있잖아. 시민을 될수 있으면 나가지 말라고 유튜브에도 나오더만. 네. 그거 방송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직접 바깥에 했잖아요. 나가지 말라고. 그 일반 시민들과 그렇게 똑똑하고 한 사람 바깥에 안 나갔다니까. 무장 폭도들이 그랬는데 분류를 한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보니까는 그런 게 카빈총은 시민군이 들었어. 예. 근데 카빈총은 시민군이 들은 걸 한 발씩 딱딱딱 나가는 게 믿으면 총을 보니까. 오케이, 저스트 모먼트. 내가 그렇게 짐작해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 군인들을 저거 짜잘하게 한꺼번에 M16. 나간디야. M16을 따뜻 한번 나간대야. 그랬는데 이용이라고 이수범이가 증언한 게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총 쏠 줄도 모르면서 그 카톨릭 산타 앞에서 막 총을 쐈다 이거요. 네. 그 전입될 때 같은데. 예. 그런 책이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오빠 강주 때 증언을 했어. 네. 그런데 장갑차 조사천이가 타고 갔다는 거 그런 건 증언을 안 했지. 예. 근데 이걸 싹 감춰버린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5.18이 중요한 게 그겁니다. 아이, 내 얘기 더 들어봐. 네, 그런데 알았습니다. 이용희 같은 사람은 이제 지금 신원도 안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는. 네, 예. 지금 얘네들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증언했다고. 왜 안 나와? 딴 사람 시민군 다 나오는데 안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뭔가 하면은 도청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해갖고 군인을 조사천이가 먼저 카톨릭 센터 앞에서 죽어 이렇게 쌩 갔다 그랬잖아. 예. 그럼 자기가 증언한 거 나와야지. 그 신원을 그 사람을 안 적고 그냥 도청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그 저기에는 우리 아버지는 진압군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게 딱인데 지웠다고 그러더라고. 지웠다. 착해보고 성에 까먹게 지웠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이제 여사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미 5.18이 이게 폭도들에 의한 무장 폭동인 거는 명확하게 그냥 증거로 이성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영화나 이 거짓말 장애들이 하는 거는 영화는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헬기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사실은 계엄군이라고 들어간 군인들이 너무나 이 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폭도들의 화력 전술에 밀려서 광주 외곽으로 쫓겨났습니다. 광주 도청이 비었어요. 쫓겨났다고 외곽으로 이미. 그것이 아니고 21일 날 전쟁이 붙었어. 예. 1시에서 2시까지 전쟁이 붙었는데 뭔가 하면은 이 조사차는 또 한 장갑차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는 카빈총으로 시민군 장갑차가 총으로 딱 쏴버렸어. 예. 그렇게 발포 명령인 줄 알고 그때부터 사격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응. 계엄군이 영군은 그날 저녁에 나갔어. 그렇지. 계엄군이 사실은 광주 폭동 상황에서 사상자는 시민군이라고 하는 이 폭도들이 사상자를 낸 게
확실해요. 왜? 그게 바로 이 칼빈총과 M16, M16의 탄은, 우리가 이제 탄은이 틀려요. 이 총알이 뚫고 나가는 게 총기별로 틀리단 말이에요. 칼빈총은 한 발씩 나간디야. 네. 내가 총 같은 거 많이 팔아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칼빈총은 이제 이렇게 탁 뚫려요. 근데 M16는 우리 계엄군이 쓰는 거는 아픈 구멍인데 뒤에는 이제 이렇게 뚫린다고. 대부분의 사장가는 이 상흔을 보면 칼빈이에요. 이 칼빈은 수상이라게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이 칼빈은 뭐냐면 계엄군 속이 총기가 아니에요. 뭐냐? 대학생이라는 인간들이 4시간에 걸쳐서 광주 소재가 아니라 전라남도 소재에 있는 41군데의 무기고를 4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총기를 떨어가지고 모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6.25 때 쓰고 남은 칼빈 오래된 총기가 시골 예비군역소나 군 무기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들고 왔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대학교 학생들이 아시아 자동차 장갑차를 어떻게 몰아? 이렇게 요것들이 호기심에 그렇게 싸운 놈들도 많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게요.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운전할 줄도 모르는 놈들이 운전해갖고서 논바닥 같은데 그 처바가 덥다고 신문에도 나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바라 강도 사태로 딱 끝났어.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은 국민의 이런 의문점, 그러니까 막말로 다 떠나서 일반 학생들이 어떤 대의 명분이라도 군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총기를 가지고 무장 내란을 일으켰다. 이거 자체가 폭동이에요. 이게 민주화가 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명분이 좋았다 한들 근데 그게 국가 내란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배우도 못하고 나누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5.18을 뒤집었으면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네요. 어떻게 해서 여기 뒤집어졌다. 예. 내가 보기에 그 중요저기를 빼놨을 게 이게 뒤집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문재인 요 사람 잔머리 굴르고 있는지는 뭔 줄 알아? 뭡니까? 민주당 연합 사람들이 5.18 뒤집은 거는 요것을 제저기를 해갖고 잔머리 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드루핑 저기를 해갖고 대선을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특검을 해서 조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사님. 5.18은 북한 특수군이 가담했고, 그리고 남한 내에 있는 간첩들이 선동을 해서 그 중에 일부 구두 닦이고 양아치고 그리고 철없는 꼬맹이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광주라는 도시 자체를 아주 그냥 선동, 무장 폭동 선동을 일으킨 아주 희대의 빨갱이들의 공작 사건이고, 거기에 광주 시민들이 놀아난 겁니다. 놀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민주화가 될지도 않지만 우리가 기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놈들에 의해서 민간인의 희생자가 당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희생을 보상해주면 끝나버립니다. 자, 지금 문재인이나 김대중의 이 잔당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뭐냐? 국가를 내란 폭동을 일으킨 전범 새끼들을 민주화 열사로 보상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인간들한테 민주화 열사칭호를 주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런 문제라면, 문재인 너는 민주화, 나는 무장 폭동, 이 안에 양자 간에 희생된 민간인의 희생은 공통 분모로 두고, 너는 민주화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분명 불순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본다.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가야 되거든. 여사님도 참여하고 나도 참여하고. 근데 얘들 진짜 폭도는 이 새끼들이에요. 지들 마음대로 민주화에 둔갑시켜놓고 아가리 닫고 민주화니까 닥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화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근데 내 얘기 들어봐. 이것이 뭔가 하면 문재인이가 지가 똑똑하고 대통령이라면은 예. 지금 이 뭐 가짜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인지 몰라 대통령 앉아있잖아, 청와대에서. 그러니까요. 지가 똑똑하다면 핵 문제는 북하고 미국하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남북 대화를 하든지 통일을 하든지 하면은 가서 그걸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 나중에 저기 하고서 남북한 통일되면은 김정은이가 우리보다 나이 적잖아. 네. 남한 나보다 사람 지식인보다 나이가 적잖아. 너 승복할 수 있냐? 이 각서를 먼저 받아놔야 돈을 퍼다주든지 말든지 하지. 무조건 돈을 퍼다주면 뭐야? 그런다고 해가지고 묻으려고 돈을 퍼줘요. 그 새끼들한테. 말도 안 돈 되는 퍼다주고 소리. 있잖아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개새끼들이란 이야기. 그럼 아니 멍청한 놈이지 그렇게.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차지해 두고. 자 보십시오. 맞다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요. 광주 인간들도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빨갱이들 꼭 마지막에 분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사에 우리가 발목을 잡혀서 어쩌고 저쩌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과거를 가지고 얼마나 지랄발광들을 했냐. 5.18 이거는 밝혀야 됩니다. 근데 아예 김홍업이 조사하라 그래. 네, 김홍업이도 조사해야 조사해야지. 되고 요거 어려운 것도 없어요. 산자가 뭐 지금 그거 요거는 요 사건 이전에 유공자 명단을 좌우 국민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5.18 유공자 명단을 명명백백히 밝히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못 밝혀?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누구도 유공자 법으로 지금 정한다면서. 그렇게 그럼 아니, 그거지. 민주화 그냥 놔두고 쓰지 않았어? 누구는 왜 못 밝히냐? 우리도 좀 알자. 이거는 아니, 이거 유공자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사님? 아니 그럼 뭐 해외여행 갈 때도 뭐가 무료고 뭐 공무원도 10점 들어가고 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손해를 본다는 거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내가 몰랐으면 내가 알고서는 그렇게 이거 못해. 절대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조사해서요. 응? 일단 유공자 명단 싹 까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자랑스러운 유공자라면 명단을 왜 못 가냐는 거예요. 명단 보고 우리가 판단할게. 야, 그 명단에 김기식이가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니냐, 문재인. 진짜로. 그리고 이해찬이가 충청남도 소재 면장 아들 이해찬이가 상관도 없는 5.18 유공자라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새끼야. 그러면 까라 이거지. 아니 민주화운동 온 거라면 자랑을 해야지. 그렇게 까자 나 이거. 90년대 어디서 뭐 했으니까 민주화운동 온 겁니다. 그거 왜 못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추미애가 있고 유시민이가 있고 박지원이가 있다 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이 세상 공짜가 어딨어. 맞아. 아, 그 인정을 받아야 유공자가 지들끼리 사기쳐갖고 유공자 된 것이 그거 다시 해야지. 그런게요. 너희들이 거짓말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거 이쁘게 봐준다 손 치더라도 유공자 명단 왜 안 까? 김기식이 너도 욕을 하면은 나와서 방송에 이야기를 해. 주댕이는 뒀다 못하냐 엿바꿔 먹을래? 나와서 이야기를 해라 이거요. 유공자 명단으로 내가 5.18 유공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 그거 까버립시다. 왜 못 가냐? 국가보훈처장 니 왜 못 가냐? 웃기는 그러니까 새끼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뭐 진짜 전화도 없어갖고 그렇게 저기 한 게는 뭐 그런 것도 속일 수가 간주사들 어떻게 속이냐고 내 얘기는. 근데 지금은 다 뭐 애기들까지 핸드폰 다 들고 다니잖아. 예. 그거 어떻게 속이 갔어? 그런게요. 문재인이가 드루킹으로 사기친 거 다 알고 앉았잖아. 그런게요. 지가 어떻게 빠져나갈겨? 사형을 시키더니 자살을 하는데. 응? 거짓말로 만든 권력은 결국 거짓말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내 처음부터 안 그래? 문재인은 자살을 하든지 지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거 어떡할 거요? 안 그래?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이미 지금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아이 대사는 그거 조작해서 했다면 그거 인간도 아니지. 응?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은 몰라. 지금 특검에서 뭐 지들이 뭐 숨기려는데 절대 숨길 수 없어. 그 숨기 갔어? 못 숨겨요. 다 알고 앉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우파는 야성들이 없어가지고 빨갱이 반만 닮으면 될 것을 어디 새님들만 있어가지고 헛기침이나 하고 자빠졌고 아따 내가 사법고시를 이럴 때 봤었어야 되는데 내가 특검하면 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막 돈이 흔해 빠져갖고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데 그것이 다 빚이라는 거요. 빚 갚으면 웅딱하더라고. 이거 이 나라 이놈의 무슨 뭐 민주화 우리나라 잘 사는 돈 갚다가 것도 건만적이 아주 빚 갚으면 웅띠야. 아파트 사갖고도 몇 억씩 빚진 애들이 많잖아. 근데 이제 5.18 이런 사람들은 대출도 공짜예요. 그리고 아파트도 그냥 막 이자 없이 대주고. 아, 공짜든 어쩌든 뭐 갚아야 되니까 그 공짜면 뭐하겠어. 근데 아유 저기 젊은 애들도 지금 아파트가 나나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네. 몇 억씩 빚진 애들이 많다고. 그러게요. 어떻게 해도 자꾸 아파트 올라가게 돼. 그런데 아파트 같은 걸 너무 자꾸 올리면 안 돼. 제가 진짜 전라도의 5.18 유공자 가족분들 포함 전라도 광주 시민 그리고 상관도 없이 오해받고 계시는 전라도 도민 여러분께 진짜 진심으로 진정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이게 김대중이가 어떤 인간인지 여러분들 남 이야기 듣지 말고 여러분이 노력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노력을 통해서 찾아보신 결과로 김대중을 존중할 가치가 있다. 존경할 가치가 있다면 제가 존중해드리겠습니다. 그 조사라면 다 보여줘.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던 김대중하고 조금 다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김대중이 해왔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의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5.18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민간인 해상자가 욕보이자고 저희가 이런 방송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빨갱이들을 구라를 때리지만 우리는 안 때려요. 광주 사람도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자,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잔푼에 타협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라는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될 것이지 전라도 조금 더 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확 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전라도 사람들 이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5.18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라도를 좀먹고 있고 전라도를 파괴시키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우리는 PC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지를 보내시는 그거를 믿고 그냥 자기들 돈만 주머니만 채우는 거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은 높아지고요. 배고파지고 가난해지는 거 똑같아요. 요즘은 물가도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은 요 문재인 대통령 되면 뭐 일부 사람들은 뭐 물가도 더 내리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는 줄 알지만 지금 더 힘들어졌대야. 물가도 거의 다 쌀금도 오르고 다 올랐다고 돼. 자 신문값도 올랐대요. 아니 뭐든지 다 올랐다고 올랐어요. 지금. 그 문재인이가 말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손을 타면 다 망해요. 경제도 망하고 안보도 망하고 대한민국이 개작살나는데 문재인 이제 소득 주도 뭐 성장인가 무엇인가 이거 학교에도 없는 용어거든. 지금 최저시급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요. 최저시급을 올리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영업자 다 뒤져나가라는 소린데 자영업자는 지들 뒤져나가고 물가 오르는 것이 누가 하고 있는지도 그게 몰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인건비를 올려주면 더 부자가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지 안 그러니까서? 당연하죠, 여사님. 슈퍼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그 10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하면은 채용도 더 할 수 있잖아. 지금 문재인이 얼마나 웃기는 새끼들이냐면 아마추어 새끼냐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돼요. 내가 피곤하지만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일을 더 하겠다. 내가 조금 일을 더 해서 더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이 미친 새끼들을 얼마나 극단적이냐면 아가리 닫고 그냥 다 뭐 이 정도 시간 넘겨서 일하면 다 불법. 이것이 독재예요. 그렇게 문재인은 이제 그런 뭐 경제적인 이제 지들이 알아서 하든지 지금 완전히 정권 잡은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부르키기를 사기쳤다면 이놈의 새끼를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안 그렇겠어? 내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 오게 오고 말이야. 나는 그리고 최저시급 안 받고도 나를 써주는 데를 좀 찾아가지고 적은 돈이라도 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벌어야 쓰겠다. 근데 이 미친 새끼들 때문에 이제 이 사장들이 써주지를 안 해. 이게 국가 파괴지 뭐냐고 여사님. 큰일 나버렸어요. 자영업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하러 써주기는. 아니 근데 그 자영업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문재인 고위공직자들 시대인데. 봉급을 내려야 된다는 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 사람들 봉급을 내려야지. 예. 자영업자는 지금 집세도 안 나와. 집세도 안 나와. 문재인 연봉이 억이 넘고 비서실장 연봉이 억이 넘고 고위공직자들 여러분들이 봉급을 줄이는 기적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서민층 월급도 서민 생각한다는 새끼들 치고 1억 안 받는 놈이 없네. 세금도 더 많이 올랐다잖아 뭐든지. 저런 것들이 뭔 서민을 위한다고 이 PC 새끼들 아주. 여사님 그러니까는- PC라고 들어봤어요? PC. PC가 컴퓨터 아니야? 아따 여사님 진짜 너무하네. 뭔 PC해? 내 팬이라면서 내 방송을 안 봤건만. PC 안 들어봐서 컴퓨터가 아니여.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우리 여사님 아는 수준으로 가르쳐 줄게. 이제 PC는 이제 뭐 어려울 것이 없어요. 폴리티컬 코렉트너스라고 이거는 이제 그냥 미국 말이고 문재인 같은 놈들, 그다음에 임종석 같은 놈들 있잖아. 조국 같은 놈들. 여사님은 어때? 먹고 살기 힘들잖아. 우리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문재인도 그렇고 정세현이도 그렇고 조국이도 그렇고 다 부자잖아. 억대 연봉을 받잖아. 근데 이 부자 새끼들이 부자들은 지들은 배고픔을 몰라. 근데 여사님 편을 들어주는 척을 하면서 여사님한테 이간질을 하는 거야. 누구를? 여사님하고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가 돈을 못 버는 것은 얘들 때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일으켜. 그래놓고 우리끼리 싸움을 하게 만들어. 안정권이하고 장 여사님하고. 그러면은 정작 우리가 싸우다가 둘 다 머리끄댕이 찢다 깜빵을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살아남겠어요, 여사님? 아이 그러니까 그것들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렇게 PC 말을 들으면 생각하는 안 게 틀리다니까. 생각하는 게 저기 그니까 또. 그럴게요. 그렇게 지금도 남북대화 한다고 지랄하다. 응? 남북대화 끊어지려고 그러게 미국으로 얼른 쫓아. 아, 그러면
요것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미국 사람도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여사님. 둘이끼리 사기친 거 알아둬야지. 잠깐만. 아니 요새 보니까 개나소나 국제 정세고 뭐시고 간에 뭐 남북 현안, 북미 현안 뭐 이런 거를 뭐 나오는 사람들 뭐 무엇이 뭐 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러다 그렇게. 통일이 됐다 자, 이거요. 그래서 아니 우리 장 여사님은 못할 거 뭐 있어? 아무나 다 한디. 장 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문재인하고 김정은 관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만난다고 하는 거, 요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 그래 그 통일이 되면 좋지. 그렇지만 그게 능력이 없다는 거야 문재인이가. 예. 그럼 문재인 식으로 지금 통일이 되려고 남북 대화도 하고 그런다고.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확실히 받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너 뭐였어요? 나중에 남한에서 대통령 되면은 예. 확실히 저 승복할 자신 있냐? 그 각서 받아둬야 된다는 거요. 지가 그때도 대통령 되려고 지랄하면 안 되지. 그 또 각서 나이가 받는 있으니까 거 뭐예요? 저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잖아. 예. 안 그렇겠어? 누구요? 김정은이 말이요. 그러니까 승복할 수 있는가 그걸로 확인해야지. 근데 역시 우리 장 여사님하고 저하고도 견해차가 조금 있는 것이 요것이 있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년층 분들은 그게 있어요. 통일이라면 애틋한 마음에 일단 통일은 하긴 해야 된다. 통일하면 좋지 이런 건데 그럼 통일이 되면 남북한 대통령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통일 자체가 필요 없다는 주의예요. 왜냐면 해야지 통일은. 이것이 있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자 우리 젊은 세대는요 통일에 대한 책임감을 솔직히 못 느껴요. 문재인이 발광하는 것도 너무 꼴보기 편하게 힘든데. 살아서 그렇지. 아니 뭘 편하게 나 고생했어. 이산가족도 그 속상한 거 생각해봐야 통일돼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산가족의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사님. 차라리 우리는 북한은 북한 갈 길 가고 남한은 남한 갈 길 가고 영구적으로 분단하자 이거예요. 대신에 교류는 실향민 같은 이산가족 있죠. 거기는 우리가 무력 도발과 무력 침략 전쟁을 안 한다라는 영구 분단을 하고 실향민들은 교통편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자 이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임시로 하는 거고. 임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내 얘기는 뭔가 하면은 통일이 되려고 그래도 남남 갈등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럴게요.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남쪽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들 얼마든지 하고 김정은이 마음대로 통일도 될 수가 있잖아. 남쪽에서 이 남남끼리 싸우고 앉았으니 뭐가 돼가냐고 내 얘기는. 나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공짜 무임승차 김정은 개새끼랑 빨갱이 새끼들 무임승차거든요. 이거 제 개인적으로 난 절대 반대예요. 그 자네만야 그러면 개성공단 저기 하면 어떻게? 뭔 개성공단이요? 개성공단 저기 하고 문재인이가 저기 해서갖고 돌린다대. 아니 그 새끼들은 전부 다 북한 위에서 있는 정권인데 그러면 나는 반대라고요. 못하게 해야지 끌어내야지 그러면. 끌어내버려야지 탄핵시켜버려야 돼요. 그럼 박근혜가 그런 거 잘했다는 거예요 내 얘기로. 내 말이 그 말이요. 그거 다 김정일을 핵 만들려는 게 준 거 아니야. 어디 있어 이 새끼들이. 아니 그리고 통일을 하면은 북한 인간들은 말이야 공짜 무임승차 한다고 어디 어불성설. 나는 그래요. 통일 비용 우리가 조금 사니까 60%까지는 부담할 수 있다고 쳐. 40%는 너희들이 돼야 돼. 아니 그러니까 땅을 팔든 무엇을 팔든지 간에. 나만이 뭐 제졌다고 해도 다 못해줘. 내 말이 그 말 아니오. 남한 사람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참, 남한 나 사람이 진짜 이상한 내가. 논리에 빠져있어요. 통일이 무조건 있는 놈만 좋고. 있지 없는 놈은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북한이 감당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질 능력이 있기 전까지는 통일이가 안 된다는 주의예요. 왜냐 이게요. 어르신들은 몽상에 빠진 통일 좋은 인간 소리 듣고 해서 통일 시켜버리고 얼마 안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고통 누가 해요? 요 꼬맹이들이 다 져야 된다. 빚값다 다 죽어요. 이것도 죄예요. 그럼 잘해만야 그러면 그러다가 안 되고 그냥 내비둬? 그러다가 전라도하고 다른 땅도 이렇게 갈등인데 그렇게 힘들게 붙여놔봐. 북한 저 인간들이 개선 없이 남한 사람들하고 잘 합쳐질 거라는 것도 망상이에요. 망상. 다시 전쟁 난다고. 그렇게 조건 없이 해서 하다 안 되지. 보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는 예. 남한 사람끼리 5.18을 해결해갖고 예. 남남 갈등 해소를 해갖고 요거를 남북 대화를 하게 만들어야지. 남남끼리 싸우고 앉았으면서 북한하고 해서는 안 그러니까 된다는 여사님하고 거예요. 저하고 좋은 롤모델인 게 여사님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대화가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사님. 통일 한 가지 방법은 있어. 두 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지만원 박사님이 주장했던 방식인데 남과 북이 전쟁 선제 도발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력 해제를 하는 거야. 전쟁이 아예 없이. 그거는 이제 유엔 감시국 하에. 그래서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영구 분단을 해버리거나 나머지 하나는
우리의 군사력으로 북진 통일해야 돼요. 아이, 그러면 안 북진 돼. 통일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러고 나서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좋은 점을 몸소 느끼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교화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지금 휴전선 딱 자꾸 열듯이 열어놓잖아요. 남한 빨갱이랑 북한 빨갱이들 합쳐가지고 그게 개파랑지 문제는 지금 돼버려요. 죽도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선생님. 내가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오. 그러니까요. 그게 무조건 퍼다주기 식이지. 이거 남한 내에도 통일 망상론자들 있는데 당신들 빨갱이 부역자예요. 어디 대도 않는 뭐 실향민 이야기, 실향민들 거의 다 지금 연세 다 됐어요. 몇 분, 이 지금 애들 고생을 그 사람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당신들 진짜 나쁜 그게 사람들이에요. 문재인이 지금 지식으로 해갖고 예. 방송이고 뭐고 지금 이 평화라는 것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삼팔살에 거라니까요. 방송하면 다 끊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 이래갖고서 큰일 난다는 거야, 내 얘기는. 네, 맞아요. 응? 저래갖고 돈이나 퍼다주지 마. 돈만 퍼다주면 더 난리 나지. 나는 한국 사람들이 만나본 사람 중에 그렇게 법도 없이 살 사람들은 별로 없었거든. 근데 어쩜 여론은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나 법도 없이 살게 착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통일을 생각을 하면 통일되는 순간 네 주머니에서 세금은 10배로 오를 것이고 부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빚 갚다 다 뒤지거든. 그러면 이마만큼이나 희생을 강요당해야 되는 그 엄청난 이 선택 앞에서는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 우리가 얻어내는 실효가 있냐? 그러면 이야기 합디다. 100년 뒤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전 당당한 이기주의를 택해요. 내가 죽고 없어질 100년 뒤를 위해서 내 자식을 고생시킨다? 난 반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문재인이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가 경제로 조금 성장했잖아. 북에다 다 저기 하고 똑같이 이제 발전해갖고 김정은이한테 가서 목적 노릇하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아니 같아. 문재인 이건 문재인 임종석 이거 추미애 이것들이 얼마나 건방진 것들이냐면 너희들 한 300년 사냐? 자존심도 묻는 거 네. 내가 봐서는. 이것들 한 300년 사는 값어. 이 새끼들이 야 너가 한 300년 사냐? 네. 기껏 해봐야 100년 미만 살 새끼들이 너희까지 것들이 무슨 뭐 역사에 무시 될 거라고 시건방들을 떨고 뭐 몇백 년 후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통일은 지금 당장에도 역사 뒤에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국민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뭐 평화 어쩌고 저쩌고 개지랄 병 떨고 지난번 문재인 저기 할 때 봐. 김정은이가 이거 서명하고 있을 때 옆에서 비서마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 아주 진짜 꼴값들 후적 떨고 진짜로 나 정말 한 대 쳐버리고 싶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것을 뽑아놨을까요? 자존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졸려요? 아니. 아니. 네. 그러니까 5.18을 반드시 민주화라는 거짓 명함을 뒤집어야 한다. 그건 왜 그렇다? 왜 그러냐고. 아이 그걸 내가 못하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지금 답답한 게 뭔가 하면은 예. 전직 대통령들 둘이를 저렇게 깜빵에 가다 놓고 지들이 잘났다고 한디 예. 문재인이 저는 어떻게 할 거냐고. 어? 이제 깜빵 가지고는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렇게 사형시키던지 저 이해찬하고는 어디 북으로 추방을 시키던지 해야 된다는디. 아 좋은 아이디어네. 나라 망신만 시키고 앉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진짜 예사님 좋은 이야기세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이거 진짜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북한 사랑하고 그렇게나 북한 위에서 김정은만 보면 오르가즘 느끼는 미친 가라 그래. 놈들 명단은 우리는 싫으니까 손 들고 우리가 차비 보태줄 테니까 너 그냥 북한 가서 살아. 괜히 우리한테 무슨 통일을 강요하지 말고 가버려. 보내줄 테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왜 우리를 괴롭혀. 가고 싶으면 가라 이거요. 그것이 제일 화끈한 방법이거든요, 여사님. 그러고 저 미국에서도 미국은 한국 사람보다 수준이 높잖아. 예. 한국 사람들 요라고 앉았으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안 그래?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저 중간에서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여사님 아까 나랑 이야기했던 그 인권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해 봅시다. 인권 그렇게 환장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이가 탈북 여자 종업원들에 대해서 보낸다고 막 말을 하고 자빠졌어요. 나 참 개가 없습니다. 인간도 아니야. 그거는 인간. 왜 이럴까요, 이 인간? 응? 그럼 그 사람들 북한에 가면 사형 당하든지 저기 할 거 아니야. 응? 네. 어떻게 그러가나. 그 인권을 찾더를 말든지 인권 변호사는 노릇을 헛질할 거지. 헛질할 인권이 어디 총판에 조준 사격하는 0점 멘치로 조준해가지고 하는 것이 인권. 뭐 저기도 인권 변호사라며? 서울시장 그 박원순이도? 그 트리오 명단들이 있어. 인권 변호사라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주특기가 없으면 그냥 인권을 갖다 붙인 값어. 참나 정말로.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정치권자들은 싹 엎어버려야지 안 돼.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판 옛날에는 짜야 돼. 국민들이 지들한테 쩔쩔맸지만 요즘 세상에는 지금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어. 그렇죠. 응? 저 같은 안 그래? 저 같은 놈 나온 거 아, 보세요. 세살 먹어놔도 핸드폰 들고 이러고 앉았는데. 예. 응? 우리나라 국민이 그냥 이깠어? 내가 보기에는 올 겨울 되면은 아주 재밌는 상황 나올 것 같아요, 여사님. 아이,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는 나라라고 아무리 지금 빨갱이 국내에서 이렇게 자꾸 판이라고 싸우고 신임도 못 받고 그러면은 나라 망신만 시킨다는 거야. 내 얘기는 안 그렇게 하는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그 빨간 카페트 있잖아요. 원래 국가 정상이 오면 그 빨간 카페트를 깔아주거든. 지가 하도 푸대접 받을 것을 미리 예상. 그런 머리는 또 좋아. 지가 그냥 지 비행기로 갖고 싣고 가가지고 지가 셀프로 깔아버렸어. 아, 그랬어? 전략을. 나는 그걸 안 봤는데. 아니 세상 전지에 대통령 직함 달고 지 전용기 타고 가가지고 빨간 카페트를 안 깔아줘갖고 한국서 동대문 시장서 샀을까? 그 카페트를 지가 깔고 자빠졌더라니까요. 아야, 그렇게 아무리 뭘 모른다 그래도 그러니까는 5.18하고 4.3 사건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거는 그거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신병자들이죠. 그러니 그것이 응? 대통령감이 돼간다고 내 얘기는. 아, 보통 사람도 대통령이야. 다 알고 앉았는데 대통령이가 말도 꺼내지 말아버려요. 우리 같은 서민층도 다 알고 앉았는데 그걸 모르고 갔어? 그러니까 광주도 알아요. 전라도도 알아. 문재인 저거 안 된다는 거. 근데 잔푼에 놀아나는 건지 부역을 하는 건지 안 된다는 이야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전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옛날에는 그 속이서 두집고 지랄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드루킹 사건을 그거를 조작을 했다면은 김경수가 그 사람도 전남 도지사 나오면 안 돼. 전남이 아니고 전남, 경남. 경남 그러니까. 네, 경남. 경남 사람들이 바보요? 어? 근데 지금 뭐 바본 가습디다. 여론조사 본게 그 큰일이었대. 그렇게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앉았을게 그러면. 근데 장 여사님. 조작을 한 거 얼른 발표를 해야지. 그러니까 장 여사님 그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세요? 드루킹 사건은 내가 봐서는 내 글을 퍼다가 한 거부터. 또 뭔 소리야 이건 또? 내 글을 퍼다 한 거부터. 네. 내가 지난번 데리고 갔잖아. 네. 그때 유튜브가 고장났더라고. 안 돼. 그래. 네. 갑자기 왜 안 된다냐고. 집 갔다 오니까는 컴퓨터가 망가졌더라고. 그래 우리 딸내미가 고치긴 고쳤는데 아 우리 저기 한두 번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내가 이거 저 하려고 그러면 이놈들이 누가 이걸 장난치고 앉았다. 장난치고 해킹을 하구나. 응. 예. 근데 내가 뭔가 하면은 나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가서 잘 못해. 보는 거는 잘해도 이렇게 입력하고 라는 거 잘 못해. 아, 솔직하시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저기 내가 하라고 그 매크로 저기 저 입력해 아이디, 네. 그걸 만들어 놨다니까. 네. 한 개를 하고 그 좌파 저기 언론에서 만들어 놨어. 네. 그렇게 내 저기로 딱 하면 그게 올라가. 근데 네. 요즘에는 못하게 딱 해버렸더라고. 그랬는데 아. 그렇게 그것이 매크로 저기가 그거다니까. 그러니까 내걸 퍼다가 내가 거기서 다 그랬거든. 김대중 간첩이다고. 그 저 대선 전에 그 뭐고 이 좌파 요놈들 찍어주면 안 된다. 그런 거 다 내가 막 내가 그할 줄은 몰라도 그런 자 쓴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거 딱딱하게 요놈들이 그거를 조작을 한 게 그거예요. 내가 그것은 봐도. 아니에요, 여사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되고 우리가 또 이제 빨갱이랑 틀린 점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빨갱이들 거짓말을 하지만 여사님 주구장창 저한테 교육시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해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것이 아니고. 아, 저도 그 특검은 이제 조사해보면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만 그걸로 사기 쳤다면 대통령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네,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이것은 여사님 딴 거 없어. 여론조사가 뭐예요? 여론조사라는 것이 뭐? 아, 여론이라는 여론조사가 이거 저기 있지. 그거지 이제 그 국민의 민심이요. 그죠? 그래, 여사님. 국민의 민심인데 나이 많은 사람 그거 안 한다고 바빠서도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내 말 잘 들어봐봐. 근데 요것들이 대통령이고 뭐시고 아따 여사님 좋은 거 좀 써야 되는데 대통령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 대통령이고 뭐든지 간에 이 드루킹 사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여론이라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건데 그게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이제 반영을 하고 추천수로 반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문재인 좋아요라고 했던 게 대세 여론이었는데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의사 표현을 한 자료면 그건 문제 없어. 우리가 욕할 이유가 없어. 자, 근데 그거를 소수의 대 6명, 7, 8명이 기계를 갖고 컴퓨터를 갖고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을 한다잖아.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문재인 싫은데 어새끼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드루킹이야 그것이. 문재인 나는 싫은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은데 잘못했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사랑해요
이렇게 여론을 조작을 한 것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지. 그것을 밝히자고 특검을 했는데 문재인이 지금 뭐 민기적 연병을 하고 있다고. 요것은 뭐냐? 그러니까 그것도 민주주의 그렇지만은,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그것도 그렇지만 옛날에 있잖아 농협에서 그 고장 2번 났었잖아. 응. 그때도 아니 그렇게. 여사님 컴퓨터 모든 난 별것을 다 해요. 아따 그러니까는 나 다른 데서 하는 놈들이 있는 것들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도 뭔가 하면은 그 한나라당에서 나한테 무슨 돈이나 주는 줄 알고 이것도 지금 뭘 조작을 하는 거 그때 고장 2번 났었잖아. 네. 요즘 안 나잖아. 예. 그런데 의사 뭔가 때문에. 하면은 예. 내가 이제 그때 우리 2층에 집세 빼주느라고 2,500 돈을 저기 현금으로 해서 딱 줘버렸어. 네. 그렇게 이것들이 딱 그때 고장 한번 났었어. 네. 근데 또 이제 내가 북한 놈들이 해킹을 했지. 서버 해킹을 했어. 그건 밝혀진 자료니까. 전라도 놈들 했는지 몰라 하여튼. 아, 또 그래, 전라도를 저기. 의심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오케이. 그저 작가들이 한 거라고 알았어, 내 알았어. 얘기는. 알았어, 그러는데 알았어. 이제 예, 예, 예. 한나라당에서 돈이나 대주는 줄 알고 그 예. 내 생각이 그래. 그래 예. 이제 또 한번 또 고장이 났더라고. 예, 그래 고장이 그때 고장이 났어요. 왜 났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대출한 거 3천만 원 저기서 이 청학서당에서 해서 갚아버렸거든. 그때 또 고장 났다니까. 희한하네. 그렇게 희한하지. 그렇게 그런 하는 놈이 있다는 게 내가 그거지. 그렇죠. 그게. 그런 그러니까 어디서 기술이 있어요. 돈이나 나는 줄 알고 예. 내가 자꾸 올팔올팔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놈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숨기는 차파에. 놈들이 찌는 것이 있는 놈들이 차파에. 자꾸 그러니까 나도 요새 그때 자, 그래서 그 고장난 거다 내가 봐. 요즘 고장 안 나잖아. 제가 요새 요 방송을 하는데 전 솔직히 뭐 이런 거 별 신경은 안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서 그런데 이거는 뭐 이상한 걸 제가 이거 옥입니다. 옥. 제가 귀옥이라고 이것도 옥이에요. 뭐 이상한 뭐 뿌린 게 아니라 하도 편두통이 심하니까 귀옥이라고 혈액순환을 좋다고 제가 이거를 누가 해가지고 준 거고요. 제가 지금 이빨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예 그냥 보셨죠? 그래, 신경을 쓰지 마. 이게 아예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예 지금 위 아래 틀리에 틀리 거의. 이제 저도 최근에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데 참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방송을 하니까 뒷조사 비슷한 것도 조금 하는 것 같고. 그거 있다니까. 예, 근데 미리 이 말씀드리지만 컴퓨터가 잘만 쓰면 괜찮지 잘못 쓰면 여기 나쁜 거라는 거야. 그렇게 내 이제 얘기는. 이게 뭐가 있냐면요. 미리 그 빨갱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나를 뒤를 파잖아요. 파면은 밀린 세금하고 자꾸 빚밖에 없어. 빚독촉밖에. 컴퓨터가 아니면 내가 올팔 어떻게 찾아냈겠는가? 응? 고기시는 나랑 딱 맞아 떨어진 게 그거라는 거야. 하여튼 간에 이 새끼들은 밥 처먹고 헐짓거리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상한 데로 돌아버렸는데 드루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여사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요. 이 빨갱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여기 잘못 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잘 쓰면 저기 편리한디. 네. 그러니까 저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찾아낼까는가? 내가 인터넷 계속 올팔 봤잖아. 이렇게 딱 이런 것도 모여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딱 나오고 이해찬 씨가 부른 거지. 지가 뒤집었다고. 그럴게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지? 그렇게 하는가? 나는 그 전에 편지만 보냈어, 동아일보 같은데, 응? 김대중이 민주화 쳤다가 나한테 발목 잡혔다고 그런 게 편지 다 보냈거든, 내가. 아, 민주화 안 있으면 내가 어떻게 대통령을 잡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지가 안 만들어 지 발등 찍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민주화 거리면서 대한민국을 이 붉은 바다에 침몰시키고 민주화는 이제 사기 단어예요. 이 새끼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우리가 말하는 민주화는 아니에요. 인민민주화도 아니에요. 그냥 사기예요, 사기. 아니 그렇게 민주화 찾다가 나한테 발목 잡혔다니까. 이렇게. 응? 자, 요 계보가 김대중. 옛날 같으면 어떻게 그 대통령을 잡을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김대중, 그다음 김영삼. 그놈들이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랬어. 예. 그리고 이제 노무현. 이제 넘어와가지고 문재인. 요런 패거리들이죠. 쭉쭉 계보, 족보. 그러니까 그 노무현이가 왜 대통령이 됐냐면 5.18 청문회하고 큰 소리 빵빵 쳤어. 예. 그렇게 대통령이 한 거예요. 예. 이해찬이하고 둘이. 이해찬이 이 인간에 대해서는 한번 청문회를 열어야 되겠네. 응? 청문회를 열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간단- 뒤집었나? 왜 중요 인물을 빼? 그러니까 간단해요. 유공자 명단 밝히면 돼. 응? 유공자 명단 밝혀가지고 아 이렇게 청문회를 하더니 뭐를 해야지. 왜 그 지가 명단 그냥 보고 김기식이가 있으면 이거는 다 처음부터 다시 재조사하면 돼요. 아니라 답이 다 나왔는데 인제서 지들이 뭐 법을 만드네 어쩌네 뭐가 되냐고 내 얘기 답이 다 나왔잖아 지금. 그렇게. 중요인물을 뺐으니까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게 왜 감추기는? 그러니까 5.18 저기 때 그 정치범 같은 사람 한명숙 같은 사람이 5.18 저 광주 교도소에 있었다 하더라. 그렇게 교도소를 습격하려고 지랄던 거라. 그렇게 아주 과학적인 추론입니다. 그리고 그거 있어요. 요새 아직도 광주 그 교도소 주변에 땅 파고 있어.
문재인 시켜가지고 한참 땅 파고 있었잖아요. 6월 백날 그 강주 시내 다 파도 아저 연변하라고 지구 반대편까지 뚫었더라. 개 뺐다고 하나를 못 찾았잖아. 그것도 몇백억이 들어가요. 아니 저 시체는 지가 다 가져갔던데 갖다 묻어도 지들이 갖다 묻은 거 아니야. 그렇게 그 연병하고 아니 쪽팔려서라도 나는 안 하겠다. 연병하고 앵간한 거 우리 동네 시골 땅을 파도 개 뺐다고 하나는 나와야 아주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반대편까지 기세로 난리들 치더만은 이제 나오다 안 나오다 하니까는 음한데 강주 시내 다 뒤집겠대. 아니 그렇게 강주 사람한테 가서 다 물어봐봐. 예.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도 연락 만들어놓지. 전두환이 그때 이름도 몰랐어. 우리나라 사람 텔레비도 없었다니까. 전두환이가 어떤 놈인지 어떻게 하냐고. 아니 웃긴 게 5.18 이 사건 자체는 전두환이라는 인물하고 직접적인 연관 또한 없어요. 그렇게 웅따구로 하더라고. 이제 나는 그런 거는 몰랐지만은 전두환이 아는 사람 우리나라 없었다니까. 옛날에 예.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었다니까. 그렇지. 가난한 사람은. 그랬는데 전두환이 찢어 죽이자 소리 어떻게 아니 나오냐고. 어째서 자꾸 태극기만 빠진다냐. 예, 그래서 전두환이 찢어 죽이자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고. 그런 게- 그게 이것을 미리 흘렸다는 거예요. 빨갱이 시민들한테. 새끼들의 공작이. 빨갱이들이 미리 그걸 흘린 거지. 그렇게. 전두환이 어떻게 찢어 죽이자 소리가 나와. 말도 아닌 거야 이거는. 그러게 올바라 강주 사태를 딱 끝났어. 뭐를 투집고 거기 이해찬한테 따져야지. 네가 뭔데 그걸 저가 5860자 됐냐고. 그런 게요. 알도 못하는 놈들이 지들이 5860자 돼갖고 저 야. 차시까지 다 혜택을 누린다는 거 아니야. 고소 고발 남발하지 말고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그냥 밝히면 돼. 쿨하게 5.18 명단 까고 민주화 주장하는 사람 대표 선수 8명,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대표 선수 8명 한 560시간 릴레이 토론 열어버려. 아니 그거 몇 장 없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 알았어요. 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이해찬이 같은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하지. 자기만 혜택 받는 게나 자기 아들하고 손자들까지 혜택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이게 5.18 유공자가 장사님 이거 단디 드리세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게 골 때려버리는 게 뭐냐면 이게 5.18 특별법이 유공자법이 다른 순국선열 우리 국군 유공자분들 법하고 또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유공자법이 사망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당사자 보상법이라고. 자 그러면 1980년에 20살이면 이 법이 제정되던 90년도에는 기껏 해봐야 30 초반이야. 30 초반이기 때문에 이건 내 자식, 유공자, 자녀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나 당사자가 바로 혜택을 본다고.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고용명령이 제일 골 때려. 5.18 가담했던 자가 이게 폭동 유발자인데 이 인간을 고용명령을 시키면 대한민국 꿀보직 어디라도 국가가 명령해서 취업을 시켜주게 하고 거부를 못하는 법이요. 그래서 지금 사법부고 어디고 꿀보직은 이것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골 때려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이게 제일 잘못돼서 얘기는. 그래서 전라도 카르텔이 고위공직자 포함해서 사법계, 법조계, 경찰, 행정 장악한 카르텔이 바로 이게 고용명령법이 1차예요. 그리고 자녀 대우, 공무원 가산점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고용명령 받은 5.18 특별 유공자 중에 결혼 안 한 사람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자녀가 없어. 양자를 드려요. 양자를 드리면 이 기가 양자가 막힌 거지, 기가 그 막힌 밑에 거. 그 5.18 자녀 가산점을 다 받아. 내가 보훈처에다가 문의를 해봤어. 파양을 하잖아. 파양. 양자 제한이 있느냐. 파양하죠. 다시 받아. 3명까지니까 돌려감시로. 아니 이게 그래 바로 그게 광주에서도는 5.18 유공자 양자 브로커가 실제로 있다는 이야기들이 횡행해요. 이런 오해들이 받기 싫고 이게 오해라면 밝혀라 이거요. 아니 그래 5.18 유공자를 국가보훈처에서 왜 강주시장이야? 그렇게 그것이 골 때린 이야기요. 보훈처장은 호구냐? 아니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더 사람이 많고 면적도 더 넓잖아. 예. 광주 그 쬐깐한 사람도 왜 지들 맘대로 해? 우리나라 예. 독재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5.18 선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민주화라는 것이 옛날 말로 치면 이게 얼마나 이게 독재고 파쇼예요. 정신들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문재인하고 임종석 일당들이 얼마나 뭐 군사 독재 정권 개껌 씹는 소리입니다. 이 새끼들은 짓거리들이야말로 정말 독재 파쇼예요. 왜? 민주화가 옛날 조선시대의 은영 같은 마패를 지금 밥배와 같은 효과를 지금 이 새끼들이 써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부도덕해도 이것은 민주화요. 은행이요. 이거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아니 그러고 내일 또 들어봐. 알았어요. 이번에 5.18 넘어갔잖아. 네. 내가 가만히 뭐 하나 봤어. 그랬더니 5.18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그 체험학습 하라고 가서 애들 보여주네. 예, 그거 보여줘요. 뭐 잘했다고 보여주냐고 내 얘기는. 어? 부모들이 정신이 썩어 빠진 거죠. 안 그래? 예. 아, 이 젊은 애들한테도 물어봐. 내 자식을 키워서 나중에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키우고 앉았지. 너 대문하고 깡패들하고 키우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그런게요. 5.18 민주화운동 했다고 뭘 자랑할 게 있어서 갖다 보여주냐고 내 얘기는. 요 방송 불편한 인간들은 그거예요. 욕짓거리 하는 거 각주댕이를 찢어버려요. 주천짓. 자, 나는 국민 편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 잘 되자고 공평하게 살고 진짜 이거 부당함 밝히자고. 니들은 문재인하고 문재인 일당들만 조차고 씨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부당함에 대해서 광주시장이 지 맘에 들면은 도장 찍어버릴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리고 민주화라는 지들 주장에 반대하면 다 깜빵 가는 세상. 그리고 명단 하나 공개하지도 못하는 지그들끼리만의 민주화, 유공자. 이거 밝히자는 거예요. 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 누구들이 문재인 부역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은 뭐냐? 우리는 그런 놈들을 빨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리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광주 사람들은 이제 5.18 때 사람이 많이 죽고 저기 함께 참혹하게 저기를 했으니까는 이제 그거 갖고 자꾸 내세운디 예. 사람이 죽는 거 봐서 너 잘했다 짠하다 소리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맞아요. 불쌍한 거요. 도둑질하다가 쓰러져서 떨어지고 죽건 남한테 예, 맞아서 맞아요. 죽건 죽은 사람은 다 불쌍한 거요. 예. 그치만 5.18 때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서 따지고 뭐 군인이 더 억울한 거지. 의무적으로 간 거 아니야. 피토할 일이에요. 피토할 그게 일. 의무적으로 간 거 예. 아니야. 그렇게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광주 사람들은 5.18 갖고 자꾸 저기 하고 뭐 지만한 선생님 고발하고 저거 잘못했다는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 나라니까 광주 시민이라니까 그럼 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게요. 나한테 말 한마디 못하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비겁해요. 이 부역자 새끼들은. 아이 그렇게 지금 5.18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그냥 그렇죠. 넘어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안 넘어가서 되겠어? 안 돼요. 대통령하고 시민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그렇게 5.18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5.18하고 그 4.3 사건이 민주화 온다고 하면 그 5.18 자기가 없어. 보통 사람이 생각해도 안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이 왜 모르고 갔어? 응? 그러니까 모르고 부역하는 거는 용서가 됩니다. 근데 알만큼 아는 인간이 그 짓을 위해서 저렇게 구라를 치면 그거는 진짜 죽여 마땅한 짓거리죠. 변호사시긴 하는 인간들이. 지가 5.18하고 악용해갖고 대통령 됐은 게 그러는지만 그거에서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정치 자금 해먹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아주 몹쓸 놈이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 5.18 하나로 얘들은 폭주기관차처럼 민주화니까 닥쳐라 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여사님. 지만원 박사님을 또라이로 만들고 고소고발로 저희들 손발을 묶고 장 여사님도 정신병자 만들고 이 말도 들어보면은 성질이 급하셔서 그렇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인데도 광주 시민 그거 내가 중에 신고했다니까. 그러니까 광주 시민 중에 말빨로 나를 배틀을 떠가지고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란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또라이라면 조만간에 광주를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돌멩이를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된 권리로 궁금한 거 알려달라는 거 이거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TV 토론을 하든지 국회에서 저기 공청회를 해갖고 보수하고 진보하고 합쳐가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장 거예요. 여사님 마이크 체크해 주세요. 지들 그러니까는 계속 요래갖고서 지들끼리 잡밥끼리 모여서 하면 음모론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하는가? 그럴게요. 그런데 이것들이 가만히 보게 문재인이가 이걸 법으로 만든다고 할게 지들끼리 모여갖고 또 했어. 또 하면 백날 하면 뭐 하겠냐고. 그 말이지. 응? 그러니까 지난 30년간을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새끼들만 무조건 주장을 30년 동안 했으면 야 5년만이라도 우리 이야기라도 좀 들어주라. 참, 안 그래요? 아이 그러니까 이해찬하고 김홍업이하고 조사해갖고 5.18 때 뭐 해나 딱 조사해야 수배자라잖아 수배자. 그리고 저는 또 여사님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당시에 참전 계엄 군인들 사분 오열하지 말고 이제 그 진짜로 창조방송에서 다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단합하셔야 돼요. 오늘도 만났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군들도 이거는 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엄밀한 말로 군을 욕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군이 국민을 살인마적인 관점에서 학살했다는 논리가 바로 이 5.18 민주화예요. 과연 대한민국 군인들이
국민 죽이려고 존재했던 군인입니까? 6.25 때 참전해서 나라 지킨 사람들, 그런 게 우리나라 국군 아니에요? 그런 군인들이 국민들, 죄 없는 국민들을 무조건적으로 죽였다? 이유 없이 무장 폭동을 일으켜서 진압한 것이 아니고 군을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소수의 몇몇 부역자들이 돈에 눈쳐 멀어가지고 가가지고 딸랑이 떨고 있는 거, 그거 진짜 개 쪽팔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하고 법이 틀린 게 그거딴 게 옛날에 군인들을 얼마나 셌어. 그러니까는 군인들한테 맞아도 많이 못했다니까. 예. 주대리 돌 던지고 저기 하다 맞은 거 어떡할 거요? 아니,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주화라는 것이 이것들 이야기한 거 나중에 까보니까 데모지를 민주화라 그랬더라고. 데모지를 별것 있어요. 내 말이 그거잖아. 사회에 불만 많은 새끼들이 꼭 보면은 공부해가지고 성공할 생각들 안 하고 화염병에 휘발유 채워가지고 돌 던지고 지랄하고, 그것이 무슨 명분이나 있는 데모면은 이제 와서 인정이라도 하겠다. 아니 이렇게 자식을 키워갖고 데모하는 놈들 바르게 안 되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고. 내 얘기는 그걸 자랑이라고 그 5.18 재단에서 애들 갖다 처음 학습하라고 했잖아. 그래, 데모지를 갖다가 데모질이라고 하긴 쪽팔리니까는 지금도 민주화, 처음 민주화 학습하라고 아니에요. 갖다가 보인다니까 애들한테. 그러니까요. 전과자 새끼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데모하다 전과 달았다는 거 쪽팔리니까 민주화로 둔갑해가지고 지그들이 무슨 열사나 되냐, 유시민이고 뭐시고 그냥 쪽팔린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진짜 암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 게 그 유시민이요. 그는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새끼가 최근에 여사님, 그러니까 제가 문과 이과 알죠? 문과는 글쟁이들이고 이과는 기술자들인데, 유시민이하고 이해찬이하고 둘이 그런 뒤에서 것들이 조정을 꼭- 한다니까. 그러니까 장 여사님 보면 민주당을? 꼭 인류사에 문제 있는 인간들이 문과충들인데, 얘들이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재밌는 방송 하나 했더라고. 유시민이가 장 여사님 그 기억나죠? 아폴로가 달 착륙했던 거, 그거를 주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리가 그거예요. 지가 나사 천재 기술자들 다 씹어먹는 거야. 기술의 일도 모르면서. 지구에서 떠날 때는 엄청난 로켓 추진 장비가 있었는데, 노무현이 해고록도 그놈 있었잖아. 그렇게 달에서 돌아올 때는 그런 추진 장치가 없으니 굴하다. 그게 그 사람이 잔머리를 잘 굴리는 게 있더라.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유시민이가 보통 놈은 아니에요. 거기 지금도 이해찬이하고 둘이서 조종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술 없이, 그러니까 기술자가 나라를 좀 경영해야 돼요. 이 문과충 글쟁이 새끼들은 글은 사실 그러거든. 요 신문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여사님, 이 글쟁이들은 꼭 현실감이 없어요. 현실성이 떨어지고. 근데 내가 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할 저희가 못 되지만은 대통령 할 놈이 없잖아. 그런데 지금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민주화 찾지 말고 옛날에 권위주의하고 합쳐갖고 그렇게 대통령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 일부 좋은 의견이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주화하고 합쳐갖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네, 뽑아야 그러니까 돼.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이 나라의 국민성으로 볼 때 무분별한 자유와 무분별한 대책 없는 이런 식의 어떤 자유를 주면 이 나라 국민성을 봤을 때 꼭 사고가 나고 국가 한 발자국도 타협이 안 됩니다. 싸우다가 종쳐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개선된 유신의 방식,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식으로 우리가 국가의 비전 선포를 해서 모든 국민이 국가 발전에 매달릴 수 있는 비전, 그리고 지도자는 강력하게 끌고 가는. 그러게 내 그런 게좀 생각도 필요해요. 그렇더라고. 이거 너무 맨날 자유 좋아하고 인권 좋아하고 평등 지랄을 해놓으니까. 권위주의만 찾고 앉았으면 독재라고 그러니까 그 네. 민주화하고 합쳐갖고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야 네, 했을 거야. 국민들도 이 빨갱이 새끼들 공작질로 국민이 무슨 뭐 대단한 상황이나 된 것처럼 허세들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의식이 있고 시민의식이 충분해야 국민된 자격이 있는 것인데, 뭐 그런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뽑아놓은 것들이 요런 꼬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고위공직자도 봉급을 내려야 돼. 지금 너도 뭐 나온다고 난리 부리잖아 지금. 그런 게요. 다소 이 나라는 무슨 뭐 인권과 그 개선돼야 되겠죠. 뭐 고문 이런 것들, 무분별한 탄압 그런 거를 배제하고 약간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드라이브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국민을 이렇게 채찍질을 해가면서 끌고 가는 비전. 이게 똑똑하거든,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데 너무 지금 민주화 찾고 앉았으면 안 돼. 배려버렸어요 지금. 그럼 버리장머리대로 없는 거지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국민도 문제예요. 이거 빨갱이들만 문제가 김대리 아니라 그냥 민주화 찾다 나한테 붙잡힌 거 아니야. 장 이사님 딱 잡아버렸지. 근데 사람이 영웅이라고 그래서 내가 잡았지. 근데 장 여사님은 왜 안정권이는 좋아해요? 응? 뭘 좋아한대 내가? 그러면 좋아한 것 같던데 맨날 전화하잖아. 참나. 무시 참나해요? 전화해가지고 어딨냐고 맨날 찾잖아요.
보시기에 어디 내가 쓸만하 필요하니까 합니까? 찾지, 필요하니까. 쓸만해 보여요, 안정권이? 필요한 게 찾지. 아까 쓸만해 보이냐고. 장래성은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예. 아직 젊잖아.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자네가 똑똑하다고 그래서 아니고 자네 같은 또래 애들이 버르장머리 있고 뭐 저기 한뒤 그래 자네 같은 사람은 옛날 얘기도 저 옛날식으로도 잘 저기 하고 그런 적응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지.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 없는 한도 뭐야 가긋해갖고. 우리 장례사님 조금 졸리시네. 뭘 졸려야 졸리기는. 옆에 딱 보이네. 안 졸려. 안 졸려요? 얼렁하고 갔을 갔다 몇 시냐. 지금 이제 9시 40분 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 차리고 이 문재인을 어떻게 하고 설득을 시키든지 이 사람을 저기서 내쫓아버리든지 하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빗덩어리인데 북한에 포다 주기 미쳤다고 포다 줘. 그래 자존심이 없어? 땡자람 아니 핵을 폐기하는데 돈 남북 대화를 해도 돈 들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아니 핵은 개발하지 말아야 될 건데 개발한 개새끼가 잘못된 거지. 핵을 폐기한다는데 돈을 왜 주냐? 미친놈이냐? 미친 새끼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하고 해결하라 그래. 그래. 우리랑 아니 핵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김대중이가 도저히 핵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가서 그냥 주댕이를 찢어 죽여도 모자랄 판에 핵을 포기하면 돈을 준대. 누구 마음대로. 미친놈이냐? 아니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해도 남하고 북하고 돈 똑같이 내서 해야지. 예. 우리나라가 뭐 봉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확실한 건 임종석이나 문재인 눈에는 오직 김정은이하고 북한밖에 안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해도 북한하고 반반씩 내서 해야지. 남한에서 왜 되냐고 내. 안도 아까워 사실상. 어디서 싸가지 없이 핵을 지 멋대로 그냥 확 때려가지고 그냥 터트려 버려야 되는데 그 안 죽이는 것만 해도 많이 배려한 거예요. 근데 돈을 퍼주겠다고 누구만. 그러니까 문재인이 생각하는 게 내 아니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근처에도 못 갔는데 그 방송 같은 건 왜 뜯어? 그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겁나 많이 들어가요. 응? 그거 왜 뜯냐고 내 얘기는. 저 누구요? 아 이거 대북 방송 스피커. 내가 그때도 미쳤는데. 만든다고 내가 그때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 안 그래? 그렇죠. 북미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김대중이하고 노무현이 남북 대화 되고 금방 통일될 것 같더니 그 모양 되고 노무현이 자살했잖아. 예. 뭐를 금방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냐고 우리나라가. 안 그래? 그러니까 똥마려운 강아지 새끼들 같아요. 이게 누가 봐도 엉성해. 아주 그냥 미쳐 날뛰고 있거든. 군은 부글부글 할 거라고 나는 내가 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자님 말씀 참 촌철살인이시네. 사실은 내가 그때 그거 뜯지 말라고 네 인터넷에 올려놨잖아. 뭐가 급하냐고 내가 얘기는. 문재인이가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해왔던 모든 일은 우리 기분 좋은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의식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지금 뜯었잖아. 문재인이가 하는 모든 짓거리는 김정은이가 기분 좋은 일만 골라서 합니다. 방송 중에 뜯었잖아. 아, 그거 안다니까요. 그것도 뜯어버렸어요. 이거 알란가 모르겠네. 뭐 알지 왜 몰라.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그거 여자님 이거 텔레비 나왔잖아. 뭐시요? 강원도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에 이렇게 땡크들 차길로 들어오는 거 전쟁 시에는 못 하려고 차벽 차단이 콘크리트가 있어요. 모르죠? 모르지. 이게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덩어리를 옆에다가 쌓아놨다가 전쟁이 터지면 요걸 떨어뜨려 가지고 도로를 딱 막어. 요게 전략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 북한에 이제 도로 폭파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콘크리트만 탁 때려버리면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걸 다 철거한다네. 그러고 또 그랬잖아. 그 북한 놈들 올 때, 예. 응? 한나라에서 시위하니까 이쪽으로 돌아왔잖아. 그것도 웃기대. 나 그거 그날 웃기지 갔었거든. 진짜. 내가 정말 그날 쓰고 갔었거든요. 나서. 아 갔었어? 거기 통일대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그런게요. 무엇이 나 마음에 든 것이 아니 나 그거 보고서 나 문재인이 나쁘다고 생각했어. 아 어떻게 그래 몰려온대 그쪽으로? 우리 여사님 많이 졸린디. 뭐 졸려야 졸리기는 안 졸려. 나 정말로 내가. 그래요. 그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방송 하시기 들어가기 전 따뜻하게 와야지 왜 그래? 말 돌리시네. 방송 하시기 전에 에너지 아끼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방송 하시기 전에 2시간 이상을 에너지를 싹 빼니 정작 방송 들어가 버리면은 안 졸리겠어요. 뭐 졸려 졸리기는 나 안 졸려. 나 잠이 안 오더라 요즘엔. 왜 졸리기는. 누가 봐도 졸려요. 아이 그러니까는 문재인 식으로는 안 되니까는 내가 봐서는 KBS나 MBC들인데 요것들 자판이 응? 그렇게 뭐가 돼야지. 이미 이제 의용 빨갱이 노조가 되어버렸어요.
MBC 그렇게 사장이.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거를 그렇게 저기 5.18 저 수배자 같은 거를 저 신문에도 한번 딱 내 동아일보에 안 해다. 예. 응? 서울 사람이 이거 모르는 게 비더라니까. 이 광주 사람이 했다잖아. 일단은 저 김대중 둘째 아들놈부터 해가지고 지명수배 받았던 행적 이런 거 하면은 어쩌고 뭐 전두환이 책임이다 소리 못 나올 거 아니야. 그러게요. 이거 다 조사해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일단은 제일 급한 게 유공자 명단 까는 것이 무엇이 그래 어렵냐. 이해찬이한테 따져야지 어떻게 중요적인을 빼놓고서 지가 뒤집어 뒤집기는. 그러게요. 개판 5분전입니다. 그래 30년 동안 헤쳐먹었잖아. 누가? 정치권. 그렇게 썩어버렸어요. 그렇게 좌우 할 것이 지금도 없어요. 뒤에서 조정하고 안 나오잖아. 이해찬이? 이해찬이. 그거 매갖고 국회의장 한번 해먹을까 하고. 그것이야말로 국정농단으로 오자빠졌었네. 뒤에서. 어디에서 그러니까 그러더라니까. 이제 민주당 한 20년 해먹을 거라고 지랄하고 앉았더라니까. 택도 없는 소리로 오자빠졌네요. 참나. 우리 국민이 바보요? 바보요? 응? 말도 아닌 소리요. 참나 정말로. 자, 오늘 장 여사님 바쁘게 또 광주에서 오신 분입니다. 어저께 찜질방에서 주무셨어요. 제가 좋은데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드렸네요. 돈 많이 벌면 집 한 채 사드릴게요. 아이 우리도 집 있다잉. 아, 그래요? 부럽네요. 자, 오늘은 제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특별하게 큰 내용과 무슨 뭐 여러분들에게 뭐 전파하는 내용, 뭐 가르치는 내용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만담식으로 가볍게 우리 장 여사님 모시고 또 여러분들 유쾌하게 그리고 이거 공개해줘야 돼. 그렇게 그렇지만 그 안에 말 속에 뼈가 있는 들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토크쇼로 좀 기습적으로 준비를 해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그 사람이 똑똑하고 국회의장 나오려고 한다면 나한테 와서 따지라고 그래요. 어? 알았어요. 이걸 저기 하고 넘어 이거 속이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래? 알았어요. 자, 우리 장 여사님 오실 때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고생스러우시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제가 어디 활동 나간다 그러면 사전에 연락도 안 하고 미리 아시고 그 현장에 와서 만납니다. 항상 감사하신 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 친구들도 아니죠. 이 빨갱이들의 진짜 독재 탄압이 파쇼짓이 이제 정말 정점을 찍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그 과정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치지만 저는 아직까지 이런 연세 있으신 우리 장년층 분들의 지혜와 아직 그리고 저 같은 40대 그리고 그 밑에 어린 친구들의 대한민국 저려 어디 대도 하나 북한 빨갱이 김정은 새끼들한테 진리야 있겠습니까? 만만한 지방선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 그거는 여사님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제 인사 또 하셔야 될 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고 뉴스타운을 많이 지지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사님 아직 인사하지 말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문재인이가 뭐 금방 그냥 남북돼야 되고 평화가 된다고 일부 사람은 그럽니다. 예. 그치만 김대중한테 속고 노무현한테 섞어서 자살까지 했는데 그 사람한테 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신중히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 네. 그렇게 통일이 되면 진작돼 버렸지. 뭐하러 70년 80년까지 지금 오냐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번 지방선거는 안 했으면 쓰갔는데 5.18 먼저 해결했으면 쓰갔는데 지방선거 며칠 안 남았잖아. 이 젊은 아이들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뭐 언론에서 보고 이렇게 전과자가 엄청나게 많다고만. 잘다니 전과자요. 전과 있고 문제 있는 놈들을 찍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네. 응? 전과 있는 사람 또 일저지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잘해야지. 투표를 잘해야 우리나라 똑똑한 놈을 뽑는 거 아니야. 응? 그날 뭐 젊은 것들은 놀러나 가버리겠죠. 그러니까는 뭐, 날도 드는 놈들한테 몇 개월은 뭐가 살림이 돼갔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를 잘해야지. 선거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친척이라고 저기 하고 뭐 저기 하면 뭐가 돼갔어. 응? 전과자는 절대 고위공직자가 되면 안 돼. 응? 이번에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니까. 많아요. 전과자들이. 전과자들 천지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놈은 다 전과자인데요. 예, 그런게요. 참나 정말로. 그러니까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찍어줄 놈도 없더라고 내가 그랬어. 뭐 그쪽 안 듣는다. 그쪽 동네에 나오는 놈들이 거기서 도친 개찐이지 뭐 주소지를 안돼 광주를 지키셔야 돼 광주 장현사님은. 자 여러분 뭐 어떻게 오늘
오랜만에 전전말이 원래 이제 이런 토크쇼가 좀 한 오랜 기간 동안 몇 달 기간 동안에 거의 없었죠. 원래 이런 토크쇼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여러분들 유쾌하게 해드리기도 했는데 현충일 기념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좀 식혀드리고 또 우리 장 여사님 스타일로 시원하게 우린 가감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게 되는 대가리 없고 털만 있는 뇌는 없고 털만 있는 빨갱이들한테 의식화를 하시기 위해서 장 여사님이 말이 빠르니까 뭐 모르시는 것 같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놓칠 말이 없어요. 나중에 오해합니다. 모시고 이번 한 주 편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는 전전말이 또 본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라도 알려드리고 또 도와드리는 그런 편으로 또 구성을 할 것이고요. 외부 강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는 단체에서는 뉴스타운으로 연락 주시고 원하는 주제 하시면 20명, 30명이 있는 곳이라도 개몽을 원하고 개명이 필요한 장소라면 저희 뉴스타운은 어디든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정도까지 아마 그 첫 번째 강연 편집 동영상을 올려드려 놓을 건데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많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34회차 빨갱이 폭격기 광주 장 여사님 모시고 한 편 꾸며봤습니다. 여사님 너무 감사해요. 네. 오래 갑시다. 우리 오래 가요. 네.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내일 하루 또다시 멸공찬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